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자, 오늘 무슨 영화를 보고 왔을까요? 네, 무용보브로스 극장가다 97번째 100회를 향해 다가가고 있네요. 97번째 극장가다 영화는 김성수 감독의 서울의 봄. 네, 서울의 봄이었습니다. 네, 지금 개봉한 지 뭐 아직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렇죠. 주변에 다 봤어. 그래가지고 우리도 급히 보고 극장가다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며칠 전에 콜을 해가지고 지금 마침 오늘 쫑토리도 이쪽으로 온다 그래가지고 5명이서 극장가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막 개봉 뭐 열흘차야. 예. 예. 열흘차 딱 접어들었는데 몇백만 명 봤죠 벌써 330만 가까이. 이야. 아주 빠른 속도고요. 그렇죠. 예, 첫째 날 예매만 20만, 둘째 날 40만 이렇게 막 이러면 천만도 가능하죠. 가능할 것 예, 같기도 그리고 하고. 막 예. 여러 매체에서도 그 속도가 범죄도시 3와 비슷하다 이런 속도가 나오더라고요. 아, 오늘 저 지금 막 보고 왔거든요. 아, 그래? 예, 근데 진짜 극장 꽉 차서 보더라고요. 아, 주말이라 그렇구나. 예, 주말인데다가 또 시간이 또 주말 저녁이니까 또 더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오랜만에 극장에 사람들이 꽉 차있네요. 저도 그래서 그리고 저도 내가 간 극장이 평소에 사람이 그렇게 많은 극장이 아니었어요. 거기가 약간 좀 위치가 애매해가지고 그런데도 서울에 보면 꽉 차서 보더라고요. 저도 평일날 봤는데도 꽉 차 있고 또 하나 좀 놀라웠던 장면은 한 3분의 1 정도의 관객이 젊은 사람들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 아,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 그 젊은 사람들을 함께 상황을 보는 기억하고 계시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쵸. 근데 다들 뭐라고 욕하시면서 다 보시더라고요. 저 근데 젊은 친구들은 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한테 이 영화를 보러 가자고 난 봐야 되니까 약간 이렇게 썸을 타다가 우리 어머니랑 봤어요. 저도 저희 동생이 부산에서 올라와가지고 엄마랑 내 동생이랑. 근데 저는 평일날 낮에 봤는데 평일날 낮치고도 사람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런데 뭐 어디 가나 이 영화 얘기를 하고 있어. 뭐 새로울 것도 없고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고 이거 뭐 옛날에 TV에서 했던 무슨 뭐 다큐멘터리나 무슨 제오공화국 이런 데서 다 했던 거 아니야. 그리고 꼬꼬무. 꼬꼬무에서도 시즌 2의 첫 에피소드로 그쵸. 12.12를 다뤘어요. 2년 전쯤인데 그래서 저는 이 영화 이제 회사에서 후배들이랑 얘기하는데 후배들이 꼬꼬무를 다시 보고 보시라고 예, 그래서 추천을 해서 그렇게 봤는데 꼬꼬무가 뭐라고? 꼬리에 꼬리를 묻는 이야기. 네. 나는 무슨 걸그룹 이름인 줄 알았어? 네. 예, 근데 이거가 지금 막 얘기를 하다 보면 이 12.12 79년에 태어난 사람과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벌써 시간이 그렇게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도 이 얘기를 이제 같이 하는 거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때 뭐 물론 꼬꼬마지만 있긴 있었죠. 그렇죠. 진욱이 있었나? 있었죠. 진욱이 있었죠. 있긴 있었나? 아직 머리랑 꼬리만 있었죠. 있었나? 어? 예, 있었죠. 머리 뭐 각자 따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진욱이는 세상에 나왔을 때. 그때쯤이고. 79년이니까요. 예, 1979년 12월 12일,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44년 전. 근데 이렇게 디테일한 스토리는 저도 몰랐어요. 없었죠. 저는 대략적인 뭐 상황들에 대한 이게 한마디로 이렇게 한 2줄 정도로 정리될 수 있는 정도의 상황만 알고 있었지. 그리고 장태원이라는 그 실존 군인이 이 일로 굉장히 큰 고초를 당했었다. 그쵸. 라는 정도 얘기만 알고 있었지. 수도 경비대. 예, 아주 강하게 맞섰고 그 맞선 거의 대가를 너무 톡톡하게 치렀다. 이 정도 얘기만 알고 있었지. 그게 디테일하게 몰랐거든요. 88년 50 청문회. 예. 그때를 기점으로 이 12.12에 대한 얘기가 확 풀렸어요. 그래서 뭐 그때 시사저널 이런 데서 다 취재해가지고 이게 너무 자세하게 다 까졌죠. 근데 그때는 다 그 사람들이 살아있었고 전두환도 살아있었고. 근데 다 부정했잖아요. 그 당사자들은. 뭐 문제되지 않는다. 문제되지 않는다. 성공한 쿠데타다 이거죠. 네. 근데 그래서 나는 이거를 되게 많이 보고 뭐 새로울 게 별로 없더라고. 물론 이제 여기에 이제 오늘 보니까 드라마틱한 이런 씬 같은 것도 넣고 대립 구조도 만들고 해서 네. 뭐 재미있게 잘 만들었네 했는데 지금 이렇게 이슈가 될 정도일지는 몰랐어요. 지금 이슈는요, 조금 독특한 이슈인데, 일단은 MG, 우리 그 젊은 세대들에게 잘 모르던 역사예요. 관심도 없던 역사인데, 이게 SNS 통해서 확 빡침의 챌린지가 돌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분노 게이지 상승되는 심장 박동수 챌린지가 도는 바람에 스마트워치 그 캡처 사진이 막 그 유행을 하더라고요. 심박수가 올라간대. 나도 분노에. 좀 확인 좀 해볼 걸 그랬네. 스마트워치. 자, 아무튼 서울의 봄
지금 개봉한 지 열흘밖에 안 된 영화고 영화의 간단한 소개를 최 과장이 좀 해주시고요. 네. 네. 서울의 봄. 김성수 감독의 영화고. 김성수 감독은 뭐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영화들이 있죠. 그렇죠. 비트. 아유. 예, 그리고 뭐 무사. 그렇죠. 태양은 없다. 태양은 없다. 태양은 없다. 뭐 아수라. 예, 아수라. 뭐 이런 영화들 많이 만들었고. 정우성 전문 감독이라고 봐요. 그 정우성을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스타로 만든 그렇죠. 예, 그런 감독이라고 볼 수 있고 정우성 이정재 네. 이 두 명을 그렇게 만든 감독이고 근데 90년대 그렇게 데뷔해가지고 예. 영화는 많지는 않아요. 네. 그렇죠. 2000년대 돼가지고 이제 뭐 감기랑 아수라 정도. 저는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은 감기 정도 만들 때 한물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예, 옛날 감독이다. 이제는 너무. 네, 나이도 이제 네. 환갑이 넘으셨고 예. 그래서 뭐 근데 와 오늘 보니까 연출도 너무 잘했더라고요. 정말로. 그러게요. 예. 약간 김성수 감독 같지가 않았어요. 저는 이렇게 보면서 예. 옛날에 그 이명세 감독님 뭐 이런 스타일 같았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뭐 자기 스타일이 이렇게 딱 나오지는 않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정우성이 이제 나온다라는 거 항상 영화에. 네. 근데 이 영화는 먼저 하나 얘기하자면 영상 문법에 그런 게 있어요. 영상 문법에 아주 교과서 같은 장면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장면들을 얘기할 때 그 한두 개 정도를 말씀드려 볼게요. 네. 근데 저는 좀 감탄하면서 봤던 것 같고 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느껴진 게 이 김성수 감독이 정말 파릇파릇하던 젊은 시절에 정우성과 함께 정말 빅히트작을 만들었고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영화를 만들었었는데 이 두 사람이 다시 의기투합해서 또 이렇게 화제가 되고 정말 길이 남을 수 있는 영화를 또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면에서 저는 이렇게 좀 뭉클한 게 있더라고요. 이 전작이 황정민, 정우성 나왔던 네, 아수라였죠. 아수라. 네. 그 아수라 그거 보고서 좀 이렇게 좀 갈렸던 것 같아요. 네. 정우성이 발연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랬죠. 이거 좀 약간 뒷분 아니냐. 그런데 또 좋아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데 오히려 전공법 사극을 네. 딱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진작에 이런 영화들 좀 하시지. 이런 생각이 몹시 들었습니다. 네. 저는. 네, 아무튼, 예. 그리고 뭐, 배우들은, 우리나라에 내노라 하는 남자 배우들은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너무 화려하더라고요. 우리가 저번에 홍서준 배우 네. 우리 초대석. 문무총가 네. 무용보 초대석에 한번 모셔가지고 근데 그때 그 형님이 지금 영화 하나 찍고 있는데 그때 서울의 봄 찍는다고 얘기했어요 김성수 감독이. 근데 형 무슨 역으로 나와 그랬더니 그거 얘기하면 안 돼 그러는 거야. 그래서 뭘 얘기를 하면 안 돼. 형 전두환으로 나와 그랬더니 그건 아닌데. 근데 그래서 이거 나한테만 얘기를 해줬어요. 녹음할 땐 얘기 안 했었죠. 네, 녹음할 못 때 들은 것 같아서. 공개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때 영화 제목도 공개 안 했나? 네, 제목 얘기 안 해요. 그냥 12.12에 대한 뭐 그런 정도로. 누가 나온다고 황정민 정우성 나온다는 얘기는 나한테만 했어. 그래가지고 네. 자기는 허삼수로 나온다고. 네, 그 얘기 하셨어요. 그 우리한테. 우리끼리만 있을 때 허삼수로 나오고 허삼수가 뭐 여기 있나? 그랬더니 생각해보니까 허삼수가 뭐 여기 근데 있더라고요. 오늘 근데 여러분 다 봤죠? 네, 봤죠? 너무 네. 반갑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홍 역사적으로 배우님이 아주 딱 중요한 위치에 있던 인물이에요. 되게 잘 붙었어요. 네. 허삼수가. 자우지간. 예, 배우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거 뭐, 여기 이제 극 중에서는 이름들을 다 바꿨죠? 그렇죠. 그거 왜 그런 거야? 그거는 이제 법적 분쟁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 명예훼손이나 소지를, 이런 네. 거를 이제 아예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나중에 이거 픽션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피해가기 위한 어떤 그런 거죠. 너무 눈 가리고 아무. 그거는 저기잖아요. 그 남산의 부장들인가? 아니, 그때 그 사람들이 가처분 신청 같은 거 이렇게 되니까 그때 영화를 릴리즈를 해야 되잖아요. 네. 공개를 해야 되는데 공개될 때 가처분 신청이 용인이 돼버리면 공개가 안 되잖아. 그래서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에게 이제 빈 공간이 있잖아요. 이렇게 상상력으로 채워야 하는 공간.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이름들을 많이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의 어떤 예술적인 허용도 안 해주는 거는 좀 너무. 무슨 뭘 기대해 이런 나라에서. 참 되게 이런 영화 보면서 우리가 다 분노를 빡침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좀 하려고 그렇게 다 민주화 투쟁을 한 겁니다. 하지만 저는 실명으로 예, 실명 갑시다. 소개하겠습니다. 예. 전두환 역으로 예, 황정민 배우가 나왔고요. 머리를 까고 전두광
그중에 이름은 전두광이죠. 예. 광은 아마 빛광자일 것 같아요. 네. 머리에서 빛난다고? 나는 거지. 근데 저는 뭐 미칠광자도 같이 쓰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것도 괜찮네. 어휴. 그리고 그 장태환 수도경비사령부 네. 예. 그 사령관. 사령관으로 정우성 배우가 나왔어요. 장태환은 이름 뭘 바꿔서 나왔죠? 이태신? 이태신. 이름을 한 글자씩은 넣네 그래도. 네. 태자를 넣었군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계엄사령관이자 참모총장이었던 네. 그 정승화. 예, 네, 정승화 역으로 이성민 배우가 나왔고요. 네. 그리고 전두환의 이제 친구이자 그 다음 대통령을 맡았던 노태우 역으로는 박해준 배우가 나왔습니다. 박해준 예, 배우. 네.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그렇죠. 예, 박해준 배우. 그리고 또 이제 그 강직한 헌병감 역으로 김성균 배우가 나왔고요. 들어가자. 그쵸. 예, 김진기. 김진기. 예, 김진기 원병관. 예. 원스타. 그리고 이제 그 특전사령관 네. 정병주 역으로는 정만식 배우가 나왔죠. 만식이 형. 정만식 배우 잘 붙었어요. 잘 붙었어요. 예. 만식이 형 항상 강직한- 약간 악당 쪽인데 이번에는 예. 참군인 쪽에. 예. 근데 요 정만식 배우는 특별 출연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까? 예. 그 정만식 배우랑 정혜인 배우, 이준혁 배우 이렇게 세 명은 특별 출연이고 그 특전사령관의 곁을 지키는 나머지는 이제 다 도망가고 없는데 끝까지 그 곁을 지키다가 죽은 그렇죠. 순직한 김오랑 김오랑. 소령 역으로 음. 정혜인 배우가 나왔고요. 예. 예, 그리고 참모총장을 지키는 경호원 역으로 이준혁 배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수많은 이제 조연들이 또 나오는데요. 이 하나회 이제 이 예. 반란군들. 네, 하나회의 이제 1군 단장 역으로 안내상 배우가 나오고 그리고 이공수 여단장으로 최병모 배우가 나오고요. 이공수. 예. 그리고 전두환의 그 비서실장 역으로 박훈 배우가 나오고요. 그리고 사공수 여단장으로 김성호 배우가 나오고 그리고 홍서준 배우가 보안사의 인사참모로 예. 나옵니다. 허삼수. 예. 이 쓰리허 중에 쓰리호. 예, 허삼수. 허삼수. 예. 이 허삼수가 이제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체포하러 가죠. 예. 그때 그러니까 뭐 대령 뭐 이런 예. 중령인가 대령인가 됐었어. 예. 그리고 참모 차장. 이제 이 사람은 이제 하나회는 아니죠. 그렇죠. 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남아 있는 군인들 중에도 예. 제일 대빵인 거죠. 예. 일단은 그러니까 하나회 외에서 이제 주요한 역을 했던 사람이 국방장관 역으로 김희성 배우가 나왔고요. 아, 김희성. 예. 국방장관. 네, 노재현 국방장관. 네, 그리고 참모차장 역으로 유성주 배우가 나왔습니다. 참모차장은 참모총장이 바로. 불법 연행이 됐을 때 이제 그 다음 이제 일을 맡아야 되는 그 다음 차석인데 이 사람이 그냥, 문제였죠. 어우, 고구마 그냥. 예. 그리고 3군 사령관 역으로 박원상 배우가 나왔고요. 박원상. 아. 뭐 이렇게 한번 보면 다들 아는 얼굴들이죠. 네. 정말. 그분들이 다 참여했어요. 그리고 이제 군인들 말고 그 박정희 대통령 피격 사건 후에 국무총리였던 최규화가 대통령이 되죠. 대통령이 되잖아요. 대통령을 승계하는데 그 대통령 역으로 정동환 배우가 네, 나옵니다. 정동환. 네, 뭐 정말 우리나라 중견 남자 배우들은 대부분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외국 영화 보면 이렇게 총출동 이런 영화들 가끔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영화가 우리한테는 총출동 영화 아닐까요? 쫄총출동. 네, 서울의 봄. 사실 이 영화는 서울의 봄이 아니죠. 그렇죠. 서울에 보면 그 다음에 서울의 얘기죠. 봄 전이죠, 바로. 바로 직전에 예, 서울의 겨울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가 김재규한테 총 맞아도 죽고 그 얘기는 그게- 사실 영화로도 몇 번 나왔고 이제 뭐 좀 잘 알죠, 그 공정동 네. 스토리는. 네. 근데 그거 이제 직후에 그 날짜가 10월 26일이고 그렇죠. 그렇죠. 이제 두 달 후에 예, 그러니까 지금 요맘때예요. 요 이제 추워지고 여기 보면 노재현 장관이 계속 이렇게 추워가지고 막 김의성 배우는 완전히 미운털 제대로 박혔어요 이번에. 맨날 미운털이지 뭐. 그 노재현 장관은 그때 그러고 나서 아주 천수를 누리고 갔습니다. 보면은 여기서 나라를 지키려 했던 반란군을 제압하려 했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보면은 네. 비극적인 삶을 살았고 되게 끝도 안 좋았고 네. 힘들었고. 네. 근데 이 반란군과 이 하나회 일당들은 잘 살았죠. 잘 살고 뭐 감옥 가도 금방 나오고 그 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두환이 만들었던 그 민정당이라는 당은 아직도 그 후신이 아직도 살아있는 것만 같고 막 이래요. 살아있지 뭘. 그대로지. 하여튼 뭐 그런 어떤 우리 이 현대사의 질곡을 어떤 그 급소 몇 군데 중에 하나였던 이 12.12 사태, 12.12 군사 반란, 그 하룻밤에 생긴 일을
영화로. 이거 2시간 정도 됐나? 2시간 넘었나? 2시간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예. 네. 아주 긴박하게 아주 스릴감 넘치게. 저도 우리 엄마랑 봤는데 우리 어머니는 보통 영화 보면 1시간 정도 지나면 주무시거든요. 이 영화는 엄마가 나중에 나오면서 엄마 안 잤네 그랬더니 아주 총을 빵빵 쏴가지고 못 자겠더라 그러는 거야. 하여튼 어머니를 안 재웠던 그런 아주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아주 엑사이팅하고 재밌었고요. 그런데 이제 좀 씁쓸하죠. 보면은 또 분노 게이지도 올라가고 나는 예상을 하고 들어갔는데도 막 신경질이 막 나더라고. 차라리 잤으면 좋겠어 막 나는. 저는 근데 저 앞에 이제 보신 분들이 뭐 오샥 형도 그렇고 진욱이도 그렇고 하도 이거 정말 빡친다 보면서 그래서 이제 아유 뭐 얼마나 빡치겠어 그리고 뭐 다 아는 내용인데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꼼꼼까지 보고 갔으니까 예? 근데 이제 중간까지는 그냥 그랬어요. 근데 와 확실히 뒤로 가니까 진짜 빡치더라고. 빡쳐요. 막 숨이 가빠지고. 네. 저는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이따가 네. 얘기할 거지만 네. 저 이 영화 보면서 눈물을 3번 흘렸거든요. 제가 영화 보다가 분노의 눈물로 시작을 한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이 영화. 시작을 했대? 시작할 그러니까 때? 제 눈물의 시작이 분노였다. 분노의 눈물을 흘린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가. 그래서 다들 이따 그 또 얘기하겠지만, 경험이 와. 그 세 군데가 어디였습니까? 지금 얘기해요? 네, 지금 얘기해주세요. 이따 얘기할 건데. 지금 해. 일단 첫 번째는 전두광이 어찌됐건 이거 뒤집어서 할 수 있는데 상황들이 아시다시피 뭔가 전세가 역전되는 것 같고 뭔가 실패할 것 같고 막 이렇게 하니까 믿었던 선배들조차 잘 안 따라오려고 야 이거 전두광 너 때문에 뭐 막 우리 다 죽을 거 뭐 끝나겠어 네가 책임질 거야 막 이럴 때 전두광이 본인도 상황이 답답한 거야. 날 좀만 믿어주면 뭔가 밀어붙이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방을 조용히 나와서 한쪽 뒷칸에서 있을 때 노태우가 따라 들어옵니다. 그때 둘의 대화에 제가 눈물이 날 정도의 분노가 확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아가리에. 아니 저런 머저리 같은 놈들 이거 밀어붙이면 되는데 막 이거를 답답해하면서 하는 게 제 분노를 막 그게? 그 장면이 제 첫 번째 눈물 포인트가 돼요. 왜? 진짜로 눈물이 차오르면서 분노의 눈물. 그러니까 저 상황을 답답해하는 그거에 대한 분노인 거죠. 그러면서 왜 내 이거를 못 따라오고 왜 내 마음을 몰라주고 야 노태우 너만은 나를 믿어줘야 된다. 근데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절대 다수 속에 혼자였던 거잖아요. 그때 전두광은. 근데 미친 듯이 밀어붙인 거거든 결국에는. 내가 맞다. 나 따라오면 된다. 이걸로 밀어붙인데 어떻게 보면 그 기세가 이렇게 많은 선배 그리고 진짜 나조차도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해야 되지 할 정도로 뒤로 빠져나왔는데 거기서는 본인이 그 화를 못 참아서 나온 거야. 그 자리에서 선배들한테 뭐라고 못할 것 같고 자기도 답답한데 뭔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뚫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답답함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상황의 뒤에 와서 야 노태관한테 너만은 나를 따라와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게 그래? 저는 이게 저의 첫 분노 포인트였어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그 이태신 이태신의 시인이죠. 이태신 장태환. 네, 장태환의 시인이죠. 특히나 그 가족과 네, 와이프와 전화 통화하는 거? 네, 전화 통화할 때, 네, 그거는 뭐 중간 이렇게 좀 곳곳에서 좀 훌쩍거림이 좀 있더라고요. 그 중간에 장태환 와이프가 이렇게 찾아오고 그렇죠. 양말이랑 네. 가져오고 그렇죠. 둘이 또 깍듯이 또 존댓말을 해. 네. 그리고 저는 거기서의 그 정우성의 전화 통화 그 연기가 좀 잘 해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 정우성 배우에 대한 뭐 일종의 뭐 편견이 좀 있기도 했고 표현이 항상 조금 항상 좀 비슷했던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거기서의 전화 통화의 중간에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거든요. 와이프랑 통화니까. 그쵸. 그리고 내가 이 상황에서 나는 죽으러 가는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이걸 얘기를 못 하는데 여기에서 마지막 통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인지하면서 이렇게 먹먹함이 이렇게 올라오는 그 목소리 떨림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이렇게 같이 확 이제 사로잡게 삼게 되더라고요. 세 번째는 행주대교? 아니요, 행주대가 아니고 세 번째는 이제 영화 순서대로 가는 건데 세 번째 이제 마지막. 네. 마지막 씬에서 이제 역시 또 마지막 그 사진 찍는 거에서? 네. 하지만 이 영화는 12.12 사태 우리가 뭐 다 아는 얘기지만 그 얘기를 전두환과 장태환 두 빌런과 히어로를 내세워서 그렇게 대립구조로 가져간 게 되게 주요했다. 주요했어요. 그래서 네. 약간 선과 악의 대결. 그래서 심지어 그러니까 장태환 장군은 이 사람도 경상도 출신이고 나중에 민주당 국회의원도 하고 한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전두환이랑 말투가 비슷해요.
생긴 것도 비슷해. 사투리도 비슷하고 머리 없는 것도 약간 비슷하고. 잘했어요. 비슷한데 딱 빼고 정우성으로 한 거잖아. 여기도 보면 표준말 그냥 서울말 쓰죠. 그렇죠. 예, 좀 더 미화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건 영화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그래서 이름을 마장 많이 바꿔. 게다가 또 빌런이 아니고 황정민이 했다라는 거죠. 황정민은 물론 뭐 신세계 이런 데서는 이제 악당 깡패도 하고 했지만 대부분 주인공을 하는 그런 배우잖아요. 근데 이 배우를 전두환으로 닮지도 않았는데. 근데 심지어 닮았어 보면. 그리고 말투도 비슷하고. 그러니까요. 황정민은 이제 뭐 부산 출신이라 악센트 같은 거는 되게 완벽하게 했죠. 그렇게 해서 그 두 대립 구조를 이끌어내가지고 약간 이 선과 악의 대결인데 나중에 악이 이기는. 그래서 우리의 분노 게이지가 차오르러서 스마트워치를 자극시키는. 그거가 주요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고요. 나는 개인적으로 좀 뭐 이건 나중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쉬운 점은 이거 다 아는 얘기인데 나는 보면서 계속 그 생각을 했어. 그 바스터드라는 영화 있잖아. 인글리어스 바스터드 그 거친 타란티노. 그 역사를 확 뒤집어버리는 거. 나는 그거 좀 원했어 사실. 그걸 원했다고? 원스 끝에. 어폰 어 타임 인 헐리우드처럼. 원스 어폰 타임 헐리우드나 바스터드처럼 아, 그런 카타르시스를 원했다는 끝에 거예요? 장태환이 반란군을 진압하는 그런 좀 그러면 안 되나? 여태까지 우리 계속 그거 봐왔는데. 우리는 한해 민족이라서 한을 자극해야. 내가 볼 때는 예. 2번 정도 더 이게 극화된 다음엔 그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번은 아니다?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또 약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텍스트로서는 뭐 훌륭했다. 네,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이, 12.12 사태의 전반적인 얼개, 이야기의 줄거리? 이걸 최 과장이 좀 얘기해 그 12.6 사태라고 하죠. 79년 10월 26일 날 공정동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18년이라는 아주 장기 집권 후에 이제 딱 그렇게 되면서 갑자기 이제 이 권력의 공백 상태가 생긴 거죠. 그렇죠. 네. 그럼 이제 다음 권력을 누가 갖게 될 것이냐. 그거는 사실은 민주적인 정부고 민주적인 나라라면 당연히 국민으로부터 그 권력이 나오기 때문에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이제 나라의 어떤 이 운영권을 갖게 돼야 되는 건데 이 권력의 공백기에 군인들이 권력을 노리게 되는 거고 그 핵심에는 하나회라는 그 육사 출신, 경상도 출신의 사조직이 그거를 갖기를 원했고 그 수괴가 전두환이었던 거죠. 그 하나회가 네. 전두환, 노태우 등이 육사 11기인가? 뭐 네, 같은 게 11기. 있어요. 근데 그 육사 1기부터 10기까지는 정식이 아니고 약간 야매라고 맞아요. 항상 얘기를 하면서 자기네가 엘리트 정말 육사 출신 장교다. 이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육사 11기들이 만든 사조직이죠. 네. 그래서 하나회인데 그 하나는 우리는 태양을 향해서 하나로 뭉친다. 그렇죠. 그렇죠. 그 태양은 박정희입니다. 박정희죠. 예. 그리고 사실은 전신이 있었는데 하나회가 거대 조직으로 이제 크기 전에 최초는 오성회가 있었고요. 5명으로 시작해요. 진욱이 너 이런 거 어떻게 알아? 너 이런 거 모르잖아 잘. 저 지금 요 며칠 동안 공부해서. 관련 어떻게 영상을 한 100개는 본 것 같아요. 오성회가 있었고요. 진욱이를 공부시키는 그 영화였구나. 오성회가 칠성회가 됩니다. 일곱 칠성회 명으로 다음에 이제 하나회가. 네. 근데 이게 하나의 요 부분이 사실은 박정희가 키운 조직이죠. 그치. 박정희의 일종의 유겐트 같은 거야.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11기, 12기가 왜 저기였냐면 그 박정희가 5.16을 했을 때 육사를 뛰쳐나와서 거리 행진을 하면서 이 혁명을 지지하는 행진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약간의 분위기가 바뀌는 그걸 만들어냈거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박정희 완전히 그렇죠. 건 거야. 그렇죠. 거기에서 전두광, 여기 영화 속에선 전두환이 실제 본인 병사 1000명을 데리고 그 시위 행진을 같이 벌이는. 본인 병사가 병사가 아니고 뭐 육사 동기들을 이렇게 육사- 후배들 다 끌고 학생이 모아서 학생인데 주동을 한 거지. 친구들 데리고 나가서 거리 행진한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박정희가 얼마나 이뻤겠어. 그래서 예쁜 거예요. 그리고 박정희한테 맨날 놀러 가서 용돈 받고 자롱 피우고 이랬던 거야. 그래서 별도 굉장히 빨리 단 거야. 별을 빨리 단 거예요. 뭐 별 땄을 때 뭐 무슨 고급 승용차 주고 그랬다고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박지만이 이제 아들인데 박정희의 뭐 양아들 이런 소리를 들었던 전두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가 전두환한테 오빠라 그랬대잖아. 거기까지. 청와대에서도 오래 근무하고 네. 그래가지고 아 이거 우리 큰일 났다 이거 얘기 길어질 것 예? 같아. 그래서 빨리. 이제 그래서 계엄령이 이제 발령이 된 거죠. 그쵸? 이제 대통령은 국무총리가 이제 승계를 했지만 계엄령 하에 계엄 사령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당시 국무총리는 최규하였고요. 예. 근데 계엄 사령관은 이제 당시에 그 육군 참모총장이었던 정승화가
그렇죠. 예, 계엄 사령관을 맡게 돼서 사실상 이제 최고 권력을 갖게 되는데 이 하나회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쟤 너무 지가 무슨 모든 권력을 틀어잡고 그쵸. 뭔가를 이렇게 막 도모하고 너무 과하게 이제 이 선을 넘는 것 같으니까 그쵸. 쟤를 어디 이제 동해 어디에 뭐 좌천시켜 버리려고 맞아요. 좀 예. 눌러줘야 되겠다. 예,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영화상에서는 이제 육사 출신이 아닌 이 장태환을 갑종 출신. 장태환을 그 수경 사령관이라는 아주 그 요직에 또 놓으면서 이제 견제를 시키려고 했던 거죠. 네. 이런 이야기들이 영화에 나와요. 그런데 이제 하나회는 이거는 이러다가는 밀려나겠다. 우리 세대겠다. 딱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거사를 이제 준비를 하는 거고 그 거사의 핵심은 11.6 사태 때 그 현장에 정성화가 있었다라는 걸 가지고 엮으려고 하는 거죠. 그때 그 사람들을 보면 정승화를 불러요. 김재규가 일부러. 하여튼 불러서 딴 방에서 같이 식사를 하려고 했는데 김재규가 왔다 갔다 하거든 그 방을. 그렇죠. 정승화 있던 방하고 박정희가 있던 방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실제로 서거하는 그 순간에 정승화가 그 안에 있었던 거지. 네. 그런데 이제 무혐의로 이제 거의 얘기가 흘러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엮으려고 하고 근데 이제 이거를 완전 비밀스럽게 해야 되잖아요. 사실 투스타 보안사령관이 포스타인 6참의 또 계엄 사령관을 연행한다라는 게 체포해야 되는. 이 현실적으로 이게 상상하기 힘든 그림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 이제 전두환은 네. 보안사령관이었죠. 네. 그래서 정보를 확 틀어주고 있었고. 보안사령관 겸 이 합동수사본부 근데 이제 장이죠. 박정희가 시해를 당해서 그거를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장을 본부장. 한 네. 거죠. 그러니까 전직한 거지. 엄청난 권력이 있었던 거죠. 네. 그 정보를 다 가지고 있잖아. 네. 그러니까 자기가 좌천될 것도 알았죠. 네. 그러니까 모든 전화를 일단 기본적으로 도청하고 있더라고. 네. 그게 제일 화가 나더라고요. 정보가 다 새. 네. 장교들끼리 전화 통화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군대의 이 명령 체계 이게 다 그냥 무너진 거예요. 사실은 하나회 중심으로만 똘똘 뭉쳤지. 그러니까 자기 위에 직속 상관이 누구든 간에 그 밑에 있는 애들도 하나회 소속이면 전두환한테 충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작전을 어떤 식으로 펴냐. 양동 작전을 펴는 거죠. 그래서 이 체포조가 이렇게 한 팀으로 움직이고 또 한 팀으로 대통령에게 재가를 받아서 이 연행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명분을 얻으려고 한 거죠. 이걸 동시에 추진했는데 예상외로 이 최규하 대통령이 이거 서명을 안 해주는 거야. 사인을 안 해주는 이게 거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예. 투스타가 포스타를 연행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냥 자기 뜻대로 연행을 하면 당연히 하극상이 되지. 예. 근데 그 위에 명령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 위에 그쵸. 명령은 포스타 위에는 누구? 대통령. 대통령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대통령이 명령을 하는 것처럼 말하자면 결재를 받아야 예. 그래야만 이 포스타를 연행한 게 정당화되는 거야. 그렇죠. 예. 근데 이 문제가 연행을 먼저 해놓고 꼬이는 거죠. 저 결재를 받을 수밖에 없는 네. 상황으로 간 거죠. 그래서 역사상으로 이게 구테타가 돼버린 거야. 돼버린 예. 거예요. 아니고 결재를 미리 받았으면 그러면 이게 이제 또 역사상으로.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이제 되는 거야. 그때 당시 기자들 뭐 이렇게 시사저널 이런 거 보면은 최규하 대통령 대행이 워낙 그때는 대통령. 말을 너무 잘 듣고 꼭두가시처럼 시킨 대로 다 했대. 근데 그날 밤만 그걸 거부한 거야. 네. 사인하는 길을. 그러니까 전두환이 사실은 내가 이거 책임지고 받아올 테니까 그렇지. 그냥 그러니까 가면, 자신만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해줄 줄 알았지. 근데 예상외로 버티고 너 왜 국방장관이 이 결재가 있어야 되는데 국방장관 결재 안 결재를 받았냐? 건너뛰고 오냐. 네, 왜 네가 직접 들고 오냐?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최규하도 사실은 거기서 뭔가 이제 그거 핑계를 댄 거죠. 그렇죠. 그 결재가 없었다라는 걸 핑계를 댄 거고 그 사이에 국방장관은 실종 사라져 어디 계속 숨어. 최규하도 그러니까. 그걸 느꼈겠지. 여기다 사인을 해주면 그 다음은 나구나. 예. 그걸 아는 거죠. 예. 그런데 그걸 이제 알죠. 그 연행이 딱 불법 연행이 이제 시작되면서부터 막 총격전이 벌어지고 막 사상자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진돗개 하나가 발령이 되고 그렇죠. 이러면서 이제 강직한 군인들, 쿠데타를 인정할 수 없는 하나회가 아닌 이제 다른 군인들이 여기에 이제 대적하기 시작했고 그 핵심 인물이 장태환, 정우성과 그리고 정병주, 정만식 배우, 그다음에 예, 이제 그리고 헌병감. 헌병감, 예, 김진기 이렇게 세 명이 이제 여기에 저항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 긴장감 있는 이 스토리가 흘러가는 그렇죠. 그래서 그날의 이 이야기와. 아까 얘기한 그 대립구조. 네. 반란군대 예, 참군인들 말하자면 그때는 근데 통금이 있었어요. 네, 12시 전에는 그때 통금이 계엄이 돼가지고 더 땡겨졌나 그래가지고 거리에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군인들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강대교에 막 그냥
지금 같으면은 한강대교, 행주대교 이런데 그 시간에 차들이 꽉 차 있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냥 탱크가 밀고 들어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통금이 전두환 집권하고서 1, 2년 있다가 통금을 없애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잖아요. 그게 1982년인가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비로소 네. 통금이 해제됩니다. 그러니까 12시 넘어도 이제 사람들이 다니고 그전에는 집에 빨리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 영화에 보면 그 통금 때문에 교통정체가 생겨서 실제로 계획했던 대로 다리를 못 건너가는 장면이 삽입되기도 하죠. 근데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약간 궁금했던 게 사건의 흐름들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그러니까 원래의 사건들을 재구성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저런 사건이 있었다고? 예를 들면 행주대교를 그 이공수가 건너려고 하니까 행주대교 가운데 딱 그 정우성이 서가지고 그거는 드라마죠. 예. 그러니까 뭐 몇 차례 행주대교를 건너려고 하다가 돌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다 드라마타이즈된 거예요. 그거는 이제 삼국지의 장판교 씬을 네. 김성수 감독이 삽입한 거죠. 네, 실제로 그러지는 않았죠. 그런 드라마타이즈 된 게 이제 몇 군데 있어요. 근데 그건 영화니까 이게 뭐 실제로 근데 돌아가긴 해. 왜냐하면 예, 그 평화 그건, 예. 신사협정을 하려고 해서 뺐다 박았다 막 부대를 이동시키는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는 사실인 것 같고 네. 마지막에 광화문 앞에서 대적하고 막 이랬던 장면은 사실 없는 것 같지. 예, 그거를 좀 드라마타이즈해서 거기서 이제 막 그 바리케이트 막 건너가서 막 그런 건 이런 좀 거는 없는 이제 거죠. 뭐 네. 그런 거죠. 근데 그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장태환 장군을 좀 미화한 그런 영웅으로 만들고자 한 감독의 의도가 좀 있었던 거죠. 여기 나오는 총격전 장면들은 거의 사실이에요. 그 특선사 사령관을 체포하는 당시에 총격전, 6번 앞에서 있었던 네, 총격전 네.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이죠. 그렇죠. 그래서 전사한 사람들이 3명 정도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군인이 우리 군인을 쏜 거니까. 그렇죠. 네. 그 아군한테 죽은 거지 뭐 이게. 1961년 박정희가 일으켰던 5.16 그쵸. 쿠데타를 그거를 보고 배운 배워서 끝도 없이 나도 해봐, 나도 할 거야 이런 놈들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도 저렇게 돼야지 했던 아이가 있었던 거지. 유겐트. 예. 그래서 이 세력을 신군부라고 하잖아요. 전두환 일당들을. 그 신군부는 구군부가 있었던 얘기예요. 구군부는 박정희도 그때 투스타였나? 네. 그렇지. 쿠데타 했을 때. 아무튼 이 쿠데타의 밤. 어땠어요? 이 다 누구랑 봤는지 난 궁금하네. 김 PD는 엄마랑 봤고 나도 엄마랑 동생이랑 봤고. 진욱이는 누구랑 봤어? 저는 와이프랑. 아, 그랬구나. 네, 저도 와이프와 애와 셋이. 잘했네요. 이건 뭐 필감해야 되는. 애도 봤어요? 네, 12세. 우리 12세? 발랑가라. 예. 우리 쫑토리님은 누구랑 봤어요? 제가 처음 얘기하는데 지금. 자냐? 그렇다고? 아니 말씀- 워낙 하실 말씀들이 많은 것 아니, 같아서 뭐, 듣고 있었고요. 저는 와이프랑 봤고 둘이. 네, 평일날에 9시 반 평일 가서 9시 반. 이제 끝나니까 한 12시쯤 되더라고요. 음. 근데 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아, 네, 분노 굉장히, 게이지? 네, 찝찝함. 신경질이 많이 났고 신경질이나? 그래서 힐링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무용보 멤버들한테는 그때 이제 카톡으로 공유를 드렸는데 힐링 콘텐츠를 몇 개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청취자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우리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93년에 하나에 다 취임해가지고 날려버리는 거. 네, 그것도 굉장히 그 그치. 정광석화 같은 영화 같은 스토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이제 서울의 봄 사이다 버전을 한번 누가 좀 제작을 해서 이번에는 분노 게이지가 아니라 진짜 시원하게 싹쓸이 하는 거 조금 아까 드라마타이즈 얘기하셨는데 그런 버전도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하나의 콘텐츠를 이제 씻고 나니까 12시 반인데 한 1시간 정도 찾아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제 마음속을 좀 힐링을 하고 그렇게 잘 수밖에 없었어요. 같이 보는 와이프도 분노 게이지 올라갔습니까? 그렇죠. 사실 와이프는 어리잖아. 저보다도 더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몰랐었는데 힘들어 하더라고요. 영화를 보면서. 힘들죠? 되게 힘들어 했고. 그 영화 잘 만들었네. 이게 보편적이긴 영화는 좋았어요. 저는 이제 뭐 그거를 만졌네. 영화를 막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깊게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대한민국 평균 수준인데 무협은 좋아하죠. 무협은 좋아하는 건 아니고 그냥 영어 그것도 추구죠. 그냥 에버리지. 그냥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 뭐랄까 다시 그 얘기로 가. 알았어. 네, 그 무협 스포일러는 프로를 이미 또- 끝났고요. 네. 아니 무협은 그냥 당구처럼 그렇게 보는 거지 뭘 무협을 좋아한다고 또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건 아니고 아무튼간에 그래도 좀 풀렸습니까? 그 콘텐츠 보니까 조금 괜찮아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부터 하던 행동들이 뭐냐면 저는 조금 이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걸 좀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의문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런 거예요.
합동수사본부가 도대체 뭐야? 이걸 왜 만들어서 저 대머리 새끼가 그 첫날 장면 나오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쵸. 나중에 알고 본 사실인데 그 첫날에 그 영화에도 보면 그 국무위원들인가 주무 뭐 차관들. 장관들이나 차관들이 차관회의를 하죠. 정보부는 이제 거기 김재기가 쌌으니까 차관이 왔겠지. 어쨌든 중앙정보부 같은 경우. 그냥 알아서 기는 약간 듯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 전두환이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게 했대요. 네. 그 그 취재 첫날 모이는 27일이죠. 10월 27일 날. 그래서 이게 합동수사본부가 왜 생겼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 관계들을 좀 이해를 해야 되겠다. 그게 왜 합동수사본부라는 것 자체가 수많은 그 정보와 수사의 권한을 다 이렇게 모아준 거잖아. 그러니까. 그 대통령 피격 사건을 파헤치기 위한. 그렇죠. 지금 같으면 이제 검찰이 했겠죠. 근데 그때는 검찰이 힘이 검찰이 그렇게 안 셌고. 합동수사본부 밑에 있었으니까 그냥 그러니까. 그 구조를 만든 것도 그렇죠. 나중에 그때는 한 군인이 사실이지만 셌으니까. 예. 이제 박정희가 전두환이 군인이었고. 보안사령관으로 온 지가 이제 3월이더라고요. 그게. 3월. 맞아요. 박정희가 그거 더 막은 거야. 근데 네. 이제 좀 디테일한 얘기로 들어가지만 그때 이제 박정희의 경호실장이 차지철이잖아요. 네. 차지철이 육사 출신이 아니라서 맞아. 사실 전두환하고 사이가 그렇게 안 좋았대요. 열등감도 좀 있었고. 그래서 이제 보안사 밑에 있는 비서실장이 허업형인가? 하여튼 그런 참모들이 계엄 시에 이 수사권을 할 수 있는 합동수사본부 이런 개념을 만들어가지고 재가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몇 월인지 모르겠는데, 예. 근데 그게 이제 원래는 모르겠어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우리가 정권을 잡아야지 이런 데서 출발했다기보다는 그 경호실장을 경호실을 견제하기 위해서. 왜냐면 계엄 상황이 되면은 군이 일단은 그치. 일본으로 가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중앙정보부, 뭐 검찰, 그다음에 당시에는 경찰이 아니라 뭐 보안 뭐 어쩌고 그런 권력들을 이제 합동수사본부로 하되 대신에 거기에 장은 군 출신인 보안사령관이 맡는다. 요거를 이제 세팅을 해놨다고요. 거기 영화 속의 대사가 아주 귀에 쏙 들어오는 대사가 있었죠. 전두광이 그래서 딱 이 수사본부 안에서 각 주무부처에 회의가 딱 진행이 되니까 이거 뭐 국무회의 같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거. 그때 취재된- 굉장히 스무스했다고 하더라고. 막 박수를 쳤대요. 취재된 부하들이. 그러니까 그 김영삼 대통령 되고 그런 게 쫙 풀리고 50 청문회 파일도 다 나오고 했을 때 보면 기자가 그러더라고. 그 회의하는데 전두환이 마치 너무 스무스하게 그리고 그렇게 청중을 리드를 잘했대. 타고난 뭐 골목대장 리더 기질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자들한테 짱도 막 이렇게 돈도 주고 항상 돈으로 떡값, 촌지 이런 거를 잘했다는 거죠. 전두환. 그날 영화 본 날 한창 정말 분노 게이지가 업돼가지고 네이버에 검색한 단어가 있어요. 네 글자예요. 혹시 맞춰 보실래요? 뭐예요? 부관참시. 부관참시. 알았어. 오케이. 화가하다. 부관참시. 부관참시를 그런 지금 거- 현 세대, 그러니까 일단 조선 시대는 그거 어떤 제목에 했지? 역적이나 하는 거야, 역적. 네, 그러니까 이제 사전적 의미로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죽은 후에 어떤 네. 중죄가 중죄인 나중에 밝혀지면 한 명의 뭐 이런 게. 그래서 지금 할 수는 없나? 제가 굉장히 순진한 생각에. 아니 근데 부관참시. 이거는 우리가 88년도에 청문회 하고 잘못을 전두환 노태우는 사형을 언도를 받았어요. 네. 그거 집행하면 되는 거였어.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김대중 DJ 대통령이 그걸 다 사면을 해줬죠. 다 용서하고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대립과 반목의 역사는 하지 말고 이제 내가 용서할 테니. 왜냐면 제일 많이 당했거든. 그런데 그 큰 뜻이 옳았는지 틀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 영화 보니까 참 지금 쫑토리가 부관참시란 말을 했지만 이게 좀 정죄 같은 건 좀 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79년의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지금의 시각으로 이 영화를 그냥 보면 너무 답답해서 저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지? 어떻게 세상에 저런 일이 있지라는 그 감정이 확 생기거든요. 근데 생각해봐. 무려 18년을 독재를 했던 인간이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사라졌어요. 근데 군대고 어디고 뭐 정치계고 뭐 경제계고 그 한 사람의 독재자가 뿌려놓은 씨앗이 온 사방군데 퍼져 있어. 그리고 그 사람들만 중용해서 사람들이 계속 성장해가지고 요직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박정희 꼬나풀이 아닌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경우가 거의 드문 거죠. 근데 그 수장이 갑자기 사라졌어. 그러니 분노, 막 불안함 이런 것들이 막 팽배했던 시기 아니겠어요? 특히 요직들은. 또 하나는 민주화 세력들은 이제 갑자기 사라졌으니까 이제 됐다 싶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상당히 위협적으로 느꼈을 거야, 그거를. 이 말하자면 요직을 차지했던 사람들은 위협적으로 생각했을 거야. 이러다가 우리가 진짜 다 잃어버리고 감옥 가고 뭐 심지어 사형도 받고 이런 거 아닐까?
라는 생각들을 다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최규하 대통령 문약해 보이지만 생각들이 어떤 거였냐면 이제는 민간 이양을 할 때도 됐겠다 라는 생각들이 그 정부 안에서도 몇몇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 최규하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역시나 일반적으로 흘러가던 흐름에 습관들이 있잖아. 군대가 뭘 요구하면 승인해줘버리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그냥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전두환과 정승화가 부딪히고 있는 거야. 정승화는 육군참모총장의 계엄사령관이야. 자기가 이 정점에 서야 돼. 근데 전두환이 계속 밑에서 깐죽거리거든. 그 어떤 연배 차이로만 봐도 도저히 그게 안 되는 사이인 거야. 근데 이게 말을 안 들어먹고 막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내부 안에 있는 암투일 뿐이야. 그리고 이 암투에서 누가 승리했건 간에 진짜 서울의 봄이 왔을까? 그건 좀 물음표예요. 정승화 총장도 나중에 저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이거 막 페이지 반대하고 막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상황을 79년에 생각해 보면 크다란 변화가 확 와닿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예요. 79년의 겨울은. 근데 그 안에서 누가 그러면 정점에 서느냐. 이걸 가지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를 스스로가 정리를 못하고 무력으로 한 거야. 총을 쏴대고 심지어 탱크를 동원하고 군대를 동원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조직을 거의 군대를 사조직화해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게 반란행위인 거예요. 군대 내에서는. 그때 이제 79년에 권력을 최규하 권한대행과 정승화 계엄사령관, 네. 그다음에 이제 이 합동수사본부장이자 보안사령관인 전두환 요 세 명이 이제 그 미국 대사 보고서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 세 명인데 전두환 외에 나머지 두 사람은 정치색이 별로 없다. 이 사람들은 야망이나 이런 게 없는데 전두환은 좀 위험하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보고를 했대요. 예. 보고를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미국 그 그거를 관계자들한테 공문도 갔다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미국에 접촉하지 보내고 말라고. 국방부 장관한테 그걸 보낸 거야. 노재현한테. 노재현이 그걸 무시한 거지. 그거를 보고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그때 사실 상당히 무능하고 게다가 이 사람이 자기 혼자 어떻게 좀 살아보려고 마치 옛날에 4.19 때 장미연이 수녀원에 숨었듯이 이 사람도 오늘 보면은 6번 무슨 계단 밑에 숨어있다가 좀 발견되고 그랬다며.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 권력 욕과 어떤 자기가 이제 한직으로 쫓겨나고 귀향을 가게 생겼다라는 어떤 그냥 별 2개짜리 장군이 엎어버린 거야, 그냥. 저 사람 그냥 싫어가지고. 그게 이제 뭐 나중에 혁명을 했네 또 딴 소리 하는 거지. 유튜브 찾아보시면 국방부 장관 청문회 때 그 계단 밑에 숨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항변하는 게. 그래. 뭐라 그래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죄송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총알이 빗발치고. 진짜 그런 사람이었구나. 아니 나는 김은성 배우 연기를 보면서 저거는 너무 조금 심하게 극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그렇게 그런 면이 없잖아요. 그런 변에 혼자서 굉장히 다른 결로 청문회 아주 가관이에요. 연기를 하는 거 아닌가. 분위기가 다르잖아. 김은성 배우 나올 때. 재밌는 건 그 국방부 장관의 변을 들은 이쪽에 의원은 이제 비로소 사실을 알게 돼서 알려줘서 고맙다고. 왜냐하면 총알이 그렇게 빗발치는 상황에서는 어느 누구든 다 그렇게 밑으로 숨고 몸을 피해야 되지 않겠냐. 그때 이 50 청문회 때 스타로 떠오른 게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죠. 그게 88년이죠. 그 스타로 떠오르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 김대중, 노무현 그 시대를 겪은 겁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고 김영삼 대통령을 다시 한번 복귀를 하게 됐어요. 재평가? 그 부분 진짜 제가 느끼기에도 물론 김영삼 대통령의 공과가 너무 명확해서 과가 큰 사람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거. 제일 큰 게 하나회 숙청한 거랑 금융실명제. 그렇죠. 이 두 가지 다 군사작전 시행하듯이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대쪽 같은 사람이고. 잘했죠. 그거. 그래서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처럼 세련되거나 스마트하진 않은데 그 얘기 들으면 김영삼 대쪽이야, 되게 좀 화내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김영삼은 다시 그 호랑이 아가리로 들어간 게 그게 큰 이제 실수였죠. 네. 그래서 사실 그 민정당 전두환이 만들어놓은 그 당을 자기가 접수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죠. 그렇죠. 이용당한 거지 뭐. 그게 어떻게 보면은 김영삼의 큰 과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김영삼 대통령으로 인해서 특별법이 생겨서 그 두 사람을 법정에 세워서 사형 언도를 하게 만든 것도 사실은 그렇죠. 중요한 문제야. 그런 장면이 있었기 일단은 때문에 뭐 그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된 벌을 받진 않았지만 어쨌든 역사적으로는 단죄를 시킨 거니까. 박정희는 그게 안 돼서 지금도 날린 거예요. 예. 응? 그런 장면을 못 만나서 우리가. 저는 워낙 하나회 그리고 그 수괴인 전두환은 드러나 있는 빌런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이 영화를 보면서 계속 그 2명만 보이는 거예요. 그 2명이 아까 국방장관 김희성이랑
그 참모차장 유성주. 그 사람이 윤성민 참모차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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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두 사람이 저한테는 이 두 사람이 주인공이었어요. 그렇지. 오히려. 예. 이 무능한 군인들. 그쵸. 그 똥별이라고 막 놀리잖아요. 근데 진짜 이게 너무나 명확하게 빌런이 나타났을 때 여기에서 행동하지 않는 거야. 그게 아까 얘기한 예. 그 부류이기 때문에 계속 그래요. 피하고 도망다니고 타협하고 자기들 유리한 대로 생각하고 자기의 일신의 어떤 생존만을 생각하는 그 모습에서 저는 그게 제일 열받더라고요. 그래서 노재현 국방장관은 예. 90살 넘게까지 잘 살았고 예. 윤성민 이 참모차장은 나중에 국방부 장관도 하고 예. 전두환 노태우 때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김대중 대통령의 진짜 유명한 어록 있잖아요.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저는 딱 그 말이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도 약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보면 영화를 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계속 뭐 이때만큼 뭐 드라마틱하게 막 서로 총 쏘고 뭐 이런 상황은 아닐지 몰라도 우리도 역사의 한가운데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역사의 한가운데서 내가 충분히 내가 양심에 거리끼는 상황이 있을 때 행동하고 있는가. 행동했으면 고초를 당했겠지. 그치. 그런 이게, 생각이 이게, 계속 들고. 맞아. 예. 왜 웃어? 아, 이거 중요한 근데 문제예요. 아니 나는 군대를 갔다 왔으니까 네. 그 관점에서도 좀 감정이입이 되던데 이건 뜬금없는 질문인데 오케이. 근데 위병소에 만약에 있어 이런, 우린 대대에 속해 있잖아 뭐 대대장이 있을 거 아니야 중령 예. 사단장이 뭐 원스타거나 뭐 근데 두 개가 다른 명령이 내려와요 예.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치. 그 장면이 있어요. 니네 이거 되게 중요한 사병인데. 문제야. 아니야. 중요한 이거는 문제야. 중요한 문제인데, 뭘 우리가 군 생활했을 때는 너무 명백하지. 그렇죠. 그럼 누구야? 상급자의 명령을 따르는 거지. 그러니까 사단장이야? 그치, 그러니까 직속 상관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계속 명령이 다른 명령이 내려오는데. 아니 우리 대대장은 저 사람 잡으래 근데 저 사람은 분명히 내가 높아? 얼굴 안다고 칩시다 그냥 사단장 얼굴을 알아 사단장이야 근데 이제 중령 대대장이 잡으래 그러면은 사단장 쪽으로- 당연하지.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군 생활했을 이 시절에는 그게 상식이었던 시절이야. 아, 나도 그럴 것 같아서 물어봤어. 근데 이제 이 시절은 너무나 혼란스럽고 너무나 이 실세가 너무 명백했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생길 수 있고 또 거기서 내가 아까 말한 그 나의 핵심 빌런들이 계속 이 혼탁한 상황들을 더 조장하거든. 그렇죠. 야, 여기서는 상급자 명령을 따라라고 그게 정상이야. 상식이고 이게 맞는 군법상 맞는 거야라고 그 사람들이 해석을 해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예를 들어서 이것도 이게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랬는지 아니면 여기 극화된 건지 모르겠는데 전두환이 1차 재가를 받으려고 하다가 나오는 상황에서 위병소에서 그 헌병감 지시로 이제 탈출하는 거? 예, 체포하라고 그러잖아요. 전두환 체포하라고. 드라마야 그거. 드라마죠. 문 까고 나가는 거 네. 이런 거는 없었죠. 앞에 그치. 문 열으라고. 근데 그 상황에서 그 참모차장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아 내가 다 얘기 듣고 했는데 철수시키라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이제 이 얘기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지. 근데 여기에 되게 중요한 모티브가 항상 하급자가 말을 안 듣는 장면이 나와요. 좋은 편이건 나쁜 편이건. 그렇죠? 나쁜 편도 하급자가 말을 안 들어. 좋은 의미로. 근데 좋은 편도 하급자가 말을 안 들어. 나쁜 의미도 있고 좋은 의미도 있고 막 이래요. 그, 너 스마트워치 확. 근데 사실은 그래서 이 영화가 전체 모티브가 말을 안 듣는 부하들의 얘기인 거야. 그 장면들을 굉장히 많이 넣어놔서. 근데 그게 왜 옳은지, 어떤 장면에서 말을 안 들어야 하는지를 결국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말을 듣지 말아야 한다라는 감정을 계속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 장치들이 몇 개가 계속 연결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야만의 시대를 사는 거죠. 그때 70년대 사실 박정희 대통령 그 12.6 암살 당했을 때 그 필름 같은 거 지금 뉴스 같은 거 보면 94년도에 김일성 죽었을 때 북한 주민들이랑 별 차이 없습니다. 차이 없어요. 다 울고 뭐 심지어 나도 울었어. 뭐 그런 시대였어요. 그리고 그거가 군대에서도 자기네들이 그 엘리트 심지어는 얼마 전에 무슨 사설 이런 데 보면은 아직도 무슨 논설위원들이 뭐 젊은 군인들이요 뭐 참지 말고 일어나라 뭐 이딴 소리 하고 있잖아. 그런 야만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아직도 있고 우리도 그 영향에 있고 아직도 우리가 눈앞에 보여요. 이게 그러니까 단절되지 않았고 아직도 이어지는 역사입니다. 이게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거 지금 MZ 세대 이 친구들은 이건 것도 몰랐던 것 같아. 그렇죠. 몰라요. 관심이 없죠. 전두환이 누군지 모르는 거야.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고 우리 형님들 세대는 투쟁했고 민주화 시대. 나는 그랬어. 사실 이걸 뭘 또 굳이 또 뭐가 이거 왜 그러나?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아니야, 이제. 이게 우리한테 던지는 파장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2023년에 내가 늘 무용보서 하는 얘기지만 가까운 우리의 역사를 들여다보는 작업이 정말 중요하다. 헐리우드는 그렇게 많이 한다. 그렇죠. 또 우리는 그거 안 한다. 그런데 이 아주 대표적인 사건을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의미가 있게 다가오고 게다가 흥행까지 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상당히 이건 되게 좀 타격을 입는 세력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요. 예, 예. 저는 이게 분명히 이 영화의 흥행이 정치적인 흐름과 붙을 수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 제가 그래서 유심히 보고 있는 게 이 영화에 대한 보수지들의 반응을 좀 유심히 보고 있거든요. 어때? 근데 아직은 별 반응이 없고 별 반응이 아니라 무대응? 무엇을 할 수가 없는 거지. 무대응하는 할 수 건? 없어. 아, 무대응이라기보다는 약간 그 영화의 흥행에는 초점을 맞추고 배우들의 뭐 열연 뭐 이런 거에는 초점을 맞추는데 이 사건에는 초점을 안 맞추는. 자, 그러면 뭐 영화로 좀 돌아가서 네. 영화적인 면에서 어땠어요? 나는 정우성이 군인 역을 굉장히 잘 어울렸다. 물론 나는 항상 정우성이 뭐 연기를 잘하는 배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딱 그 존재 자체로 그냥 스크린에 잡히는 자체로 배우죠. 뭔가 그 아우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완전 감탄이었는데. 물론 네. 이번 영화에서도 끝에 네. 가서 약간 긴 대사에서는 약간 버벅버벅 하는 거가 있긴 했어요. 그런데 그게 그 역이랑 되게 잘 맞아갖고 되게 잘 어울렸다. 의외로. 저는 정우성 연기 중에 진짜 약간 뭉클한 느낌이 들었던 게 진욱이는 아까 뭐 가족한테 전화하고 이런 거였지만 저는 그 수경사 예하에 그 자기 밑에 있는 대령들이 이제 하나의 쪽에 붙었다는 걸 알고 나서 내리는 지시 장면이 있어요. 누구 이름 딱 대면서 사살하라고. 당장 체포하고 뭐 필요한 경우에 사살해라. 나는 그 장면에서 그건 진짜 군인의 진짜 모습이 그랬다. 보여? 그리고 정우성의 그 어떤 투스타의 모습은 이제 군대에서 실제로 사단장을 보면요. 사단장급의 사람을 보면 좀 다른 느낌이 들거든요. 여러분 사단장도 보고 그랬습니까? 진욱이는 자주 봤을 테고. 추사병? 근데 저는 이제 연대급에 있었는데 연대장만 봐도 달라요. 저는 뭐 사단장하고 흔히 농담 말하는 주고 받고 아우라가 자동 생성이 되지. 예. 그런데 저런 사단장이 있었다면 진짜 충성했을 것 같다. 라는 느낌이 좀 참군인. 예. 그런 면에서 진짜 정우성의 연기는 정말 그래서 훌륭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예. 지금 사람도 많고 하니까 그걸로 우리 토크는 마무리하고 싶은데 영화적으로 돌아가서 주연상과 조연상 한 명씩 좀 꼽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무 주연상과 나무 조연상. 여기 여자 배우들은 별로 안 나오니까. 중간에 근데 이순자 씬에서는 극장에서 좀 터지죠. 폭소가 좀 터졌습니다. 그거는 김성수 감독이 좀 약간 코믹 코드를 넣는데 좀 너무 심하게 했는데. 그리고 저기 또 한 장면에서 여성 관객들의 반응이 있었는데 뭐? 호 했던 뭐? 정혜인의 등장 때 정혜인 비참하게. 예. 그래서 주연상은 이제 정우성과 황정민 중에 한 명을 줘야 되고요. 조연상은 이제 많죠. 그거를 딱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영화에 특별하게 제가 느꼈던 영상 문법에 대해서만 조금 얘기를 하자면 아까 얘기했던 거. 영상 문법에 이런 게 있어요. 악인과 선인의 위치. 악인은 어느 쪽에 있을까요? 선한 사람은 어느 쪽에 있을까요? 오른쪽일 것 같다 왠지. 악인은 오른쪽에 서요. 아 진짜. 선한 사람은 왼쪽에 서요. 왜냐하면 선한 사람은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되거든. 악인은 거꾸로 이동해야 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 우리는 그 방향을 순방향으로 생각해요. 시계 방향. 순방향.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 이게 말하자면 정의로운 방향이야. 관객들 비유해서요. 오른쪽.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 거꾸로 이동하면 역방향이야. 그게 이제 클럭와이즈인데 그게 서양에는 그런데 동양은 그 반대라 그러던데. 클럭와이즈가 아니라 영상 왼쪽. 기본 문법이라고 하잖아요. 무의식에 작용하는 거예요. 그게 클럭와이즈예요. 시계 방향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게. 그게 무의식의 작용이에요. 근데 그게 동양은 그게 반대라 그러던데. 그래서 아니요. 고스톱 칠 때는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하고 포카 칠 때는 시계 방향. 네. 난 그런 얘기 전에 이런 도박 같은. 타짜에서 그래서 가만히 보면 전두환은 오른쪽에 서 있어요. 그리고 그 반란군이 움직이는 방향은 오른쪽에서 왼쪽. 계속 그렇습니까? 왼쪽에서 오른쪽. 대체로 그래요. 반드시 그럴 수는 없어. 왜냐하면 행주도교를 건너가는 장면, 행주도교에서 건너가는 장면 자체가 그쵸. 왼쪽에서 오른쪽이잖아.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야. 근데 되게 재밌는 점. 마지막 부분에서 정우성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여. 그렇죠. 그렇죠. 바리케이트 네. 넘어갈 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을 건너가는 거야. 역시 그 악인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도저히 이제 안 되는 상황을 건너갈 때 방향이 그래요. 이미 결론은 났다 이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이 수도 없이 무의식에 작용해서 심지어는 내가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 보면 손톱을 물어뜯고 있어 내가.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어 영화를 보면서. 이게 이제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무의식적으로 느꼈을 때만 신체적인 반응이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 영상 문법이 굉장히 잘 구성이 돼 있다라는 거. 그리고 황정민이 막 씩 웃고 뭐 이렇게 등장하는 모든 모습을 보면 대체로 그런 방향들이 잘 구성이 돼 있다. 만약에 다시 한번 보시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라. 아 이게 유형이. 그럼 악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인상 깊게 본 장면은 그게 맞네요. 저는 인상 깊게 본 장면이 황정민의 화장실 씬이거든요. 그렇죠. 화장실은 항상 왼쪽으로 가지. 항상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입혀서 들어가요. 그렇죠. 특히나 저는 영화에서 이 쿠데타가 성공을 한 후 뭐 일종의 파티가 벌어지죠. 네, 그때 황정민은 자리를 피해서 역시 화장실, 네, 전두광은 화장실로 등장합니다. 거기에서 혼자 좋아하는 그 씬, 마치 영화 조커의 씬과 비슷하게 맞닿아 있지만 또 황정민 씨는 그 상황에 맞게 또 잘 또 연기를 풀어냄으로써 아주 그래서 빡침을 주는 아주 정확한 화장실 씬이 대표적이야. 맞아요. 그래서 아주 인상 깊은 장면이었는데 영상 문법도 있었군요. 무의식에 작용시켜서 사람들이 아주 무의식적으로 사람을 싫어하거나 좋게 만드는 감정을 확 일으킬 수 있는 기법이에요. 저는 주연상은 정우성한테 주고 싶습니다. 왜냐면 황정민은 워낙 연기를 잘하는 배우고 이번에 뭐 거의 완벽한 전두광 연기를 해서 거의 광적으로 잘한 것 같은데 정우성의 재발견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보면서 이 군인 전두환은 사실 누가 해도 이렇게 악독하고 야망이 많고 욕심꾸러기 빌런 역을 누군가라도 했을 것 같은데 장태환 역은 뭐랄까요 새로 만들었어. 그 캐릭터의 연기의 난이도가 더 높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뭐 네. 정의의 편이긴 하지만 뭐 정의롭는데 네. 그런데 그게 정우성이랑 되게 잘 붙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제가 만약에 상을 주라고 하면은 정우성한테 주고 싶습니다. 황정민보다는. 네. 권심사 위원장님께서는 그리고 조연상은 제가 개인적인 게 발동해서 허삼수한테 홍서준 배우에게 굉장히 많은 씬에 많이 나오고 그 홍서준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촬영하는데 너무 재밌었고 사람이 너무 많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 줄 알았는데 되게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 아주 스무스하게 잘 찍었다고. 그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때 겨울에. 근데 이제 그 빛을 드디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서준 배우님 앞으로 더 잘 되시고요. 허삼수 삼수하지 마시고요. 최 과장. 저도 정우성이었어요. 아 그래요? 황정민 너무 당연한가? 예. 그러니까 뭔가 새롭다 그런 느낌이 없었는데 정우성은 정말 이렇게 좀 마음을 건드리는 그런 연기들이 제가 정우성 연기를 보면서 이게 정말 내 이렇게 마음을 흔드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나? 그치?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번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워낙 그 역사적인 사실과도 이게 붙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그 연기 자체가 되게 돋보인다는 느낌을. 이번에 코리안 시리즈에서 시구도 했었어요. 네, 알아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뭐 LG 유니폼 입고 나와서 던지진 않던데. 예, 뭐 아무튼 예. 그리고 전 조연은 아까 뭐 여러 차례 말했지만 유성주 그 참모 차장. 와, 저는 진짜 답답한 거. 진짜 때려주고 싶더라. 진짜 이렇게 막 멱살 잡고 막 진짜 때려주고 싶을 정도로 너무 미웠고. 미웠어요. 예. 나는 그 사람은 정말 현실적으로 줄을 잘 서는구나.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바람 불면 쪽으로 가야지. 바람 불면 눕는 풀들이. 근데 제가 그런 걸 진짜 싫어해요. 그렇습니까? 진짜 회사 생활하기 힘들 텐데.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이제 이게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 회사 근데 생활 이제 오래 하고 살아남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보면 이제 뭐 제 전 직장에서 뭐 이렇게 임원되고 이런 사람들 보면 다 그런 사람들이 됐더라고요. 근데 정말 너무 싫었어요. 진욱이는 너무 잘했어요 그거를. 주연상, 조연상. 저는 영화 속에 주조연이 있고요. 저의 영화 역사 속에 조연이 있는데 영화 속 영화 속은 지금 이미 정우성이 2표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역시 황정민에게 한 표를 주연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결단, 황정민이란 배우의 이 역할에 대한 선택에 대한 결단, 그 점에 아주 높이 사고요. 또 하나는 단 한 번도 이 전두광이라는 이 역사 속 이 인물에 초점을 맞춘 영화가 없었는데,
어떻게 보면 일종의 시작이면서 표본을 아주 멋지게 잘 그려낸 것 같다. 그래서 많은 보는 이로 하여금 이 깊은 빡침을 불러일으키게 한 장본인은 바로 황정민 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이 영화 속에 처음 이 전두광의 대사 세상이 뭐 변한 것 같죠. 하면서 세상은 똑같아. 그거 얘기할 때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영화를 보면서 제 와이프 입에서 그렇게 거친 말이 나오는 거 처음 들었던 것 같아. 거친 말 뭐 욕이 나온 것도 아니었어요. 뭐였냐면 아이씨 이게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옆자리에 있는데 그렇게 큰 소리가 나온 건 처음 들었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낸 아주 주연은 결국에는 황정민의 연기였다. 그러면 네가 선정한 게 아니라 와이프가 선정한 거네? 사실 영화 보면서도 공짜야. 부부는 일심동체냐? 왜냐? 아시잖아요. 왜 그래? 저는 뭐 그렇고요. 뭐 조연은 그래서 어김없이 멋진 또 이 선악 구조에서 멋진 선을 연기해준 우리 정우성에게 저는 조연상을 주겠다. 정우성이 조연입니까? 네, 조연상을 주겠다라고 선택을 하고요. 여기서 또 하나 저만의 조연상을 한 분에게 주고 싶어요. 네. 저는 최규하. 최규하 정동환. 예. 뭐냐면 딱 하나였어요. 딱 하나. 아까 전에 막 정도? 시간 끌고 그렇죠. 시간 접는. 마지막 그 사후 결제? 역사적인 끄적임. 저는 오히려 그게 뭐 이렇게 크게 뭔가 재조명하지 않는 거에 대한 섭섭함이 있었어요. 왜냐면 조금 역사를 잘 모르거나 좀 젊은 세대 친구들은 그냥 그 시간 적는 거 뭐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흘려 보낼 수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메모고 중요한 끄적임이었다라는 게 뭐 후에 조금 더 찾아보거나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사실 좀 하게 됐거든요. 아니, 의미심장한 장면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가 이거를 거스르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역사에 기록은 남겨놓겠다. 그거 사후 결제를 했기 때문에 네. 전두환 노태우가 사형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쿠데타였기 때문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당시 내가 저 최규하라면 저런 메모를 할 수 있었을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정리가 안 되는 게 그게 원래 우리가 12.12를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몰랐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전두환이 실제로 대통령이 된 거는 그 다음에잖아요. 여름쯤이었던 것 같은데. 광주하고서.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국민들도 몰랐을 거고 그 내용에 대해서 12.12. 그러니까 서울의 봄이라는 게 진짜 박정희 죽었으니까 이제 민주화 투쟁하시는 분들은 서울의 봄 온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겨울이었고 뭐 봄까지는 그렇게 됐을 것 같고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최규하도 그 당시에 뭔가 넘어간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 아니면 다른 생각을 했을까 이런 게 좀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마치 이제 그 상황으로 완전히 뭔가 쿠데타가 완결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때는 실제 그 정도까지 생각을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았을까. 그래서 12.12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기억을 못하는 이유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아까 해봐요. 얘기한 네. 이 3명의 체제 가운데 한 명이 사라졌을 뿐이야. 정승화가 사라졌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최규하가 충분히 최규하라는 사람이 국무총리를 했잖아. 그렇죠. 박정희 바로 밑에서 어쨌거나 힘없는 2인자지만 진짜 2인자가 된 거죠.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제가를 해주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직도 내가 너 위야 라는 개념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80년 초가 돼서 각종 사람들이 다 뛰쳐나와서 신군부 물러가라. 그 다음에 그 국무총리 물러가라. 예? 최규하 밑에 국무총리 물러가라. 이러면서 실제로는 이제 그걸 뒤돌려 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그 다음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독일이 어디서 끊기냐면 서울역에서 회군하는 그렇죠. 서울대 대학생들. 근데 이 부분은 오히려 빌미를 안 주고 잘 마감을 했다고 봐. 오히려. 근데 광주의 사람들은 일부러 소요를 일으켜가지고 더 조장해서 광주에서 터뜨려가지고 그걸 진압하면서 결국 자기 힘을 다 과시하고 그러면서 장악을 해버린 거야. 1차 구테타가 12.12면 5.18이 2차 구테타인 거야. 그렇게 해서 진행된 상황이라 그런 부분을 보면 되고. 그런 맥락일 것 같아요. 주연 조연은? 그래도 정우성이 인상 깊었어요. 정우성? 물론 이제 가공이 많이 됐다고 영화를 보면서도 느꼈지만 저런 사람이 정말 있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영화를 보게 되는 연기를 하셨으니까 끝까지 싸우는 군인 한 명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군생활 생각도 많이 났고 영화 보면서 특히나 이거는 팩트 같은데 저도 전방부대에서 근무를 했는데 쫑토리 어디 있었죠? 연천 뭐 이런 데 있었나? 저는 화천, 7사단인데 화천인데 화천. 9사단은 여기잖아요. 여기 백마부대인가. 맞다. 구사단을 구사단 회군 그 사실 몰랐어요. 구사단. 노태우는 노태우가 사단장이었잖아. 근데 전방부대를 뺐다. 거기서도 막 지들끼리도 이건 너무하지 않냐 막 이 지랄들을 하잖아. 그래서 미국이 되게 빡쳤죠. 그때. 그러니까 좀 열받더라고 그냥 근데 군사. 그러니까 미국 군필 믿고 한 거야. 입자. 미국 믿고. 그리고 사실 지금 뭐 쪼토리님 얘기했지만 군인 입장에서 보면 이 전방부대를 뺀다는 건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미친 짓이에요, 진짜. 죽여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부관 참시 정신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개인적 사익을 위해서 말이 안 되는. 그 근데 일군의 개인적 사병도 사익을 이해를 못했을 것 같은데 내가 전방부대인데 전시 상황이라고 돼 있고 뭐 진돗개가 돼 있어 군장 다 쐈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근데 영문을 근데 몰랐겠죠. 진격을 하는데 서울로 가야 된다. 이거를 이해를 못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해 못하는 사병 장면 입장에서. 나오잖아요. 물론 이제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이 없었겠지만. 그 계속 밑에 노태우 지시받은 밑에 사령 정도가 계속 저는 이해 안 된다고. 그렇지. 안 되지. 막 그런 얘기 그게 하잖아. 5개월 있다가 광주로 출동한 공수부대는 어땠겠습니까? 그게 똑같은 이 부대야. 나라가 그 비극을 계속 겪은 그러니까 거죠. 이날 출동한 부대가 똑같은 부대예요. 그렇죠? 2공수, 9공수. 근데 공수부대는 왜 홀수만 있습니까? 1공수, 3공수. 8공수도 있어요. 8공수도 있습니까? 네. 거기 8공수 가평에 있는 애들이 8공수잖아요. 오다가 부평. 아니 오다가 그게 9공수 아니야? 8공수요, 8공수. 그 실제 영화 속에서 나왔던 부대는 좀 숫자가 바뀐 게 있어요. 그렇겠죠. 그래요? 아무래도. 예. 8공수 있었어요. 8공수가 네. 있어요? 아무튼 정우성이고요. 네. 정우성이고. 네, 조연상은 정우성 누굽니까? 좋았고요. 연기. 몇 번 울컥울컥 했었고 대사 칠 때 감정이 많이 됐었고. 조연은 글쎄요. 노태우? 노태우. 제가 배우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해준. 저 새끼 진짜 꼬봉 같네. 그 꼬봉 연기 진짜 친구인데 잘한 꼬봉. 것 같아요. 예. 잘했죠, 박해준. 저는 저희끼리는 얘기했지만 아주 기억에 남는 대사. 믿어주세요. 했던 대사가 일부러 있었고. 넣었더만. 네, 일부러 넣었더라. 아주 그냥. 사실 근데 노태우 전두환 이 얘기도 되게 재밌는 얘기예요. 이것도 영화로 만들면 재밌을 것 같은데 친구인데 노태우는 전교 1등 스타일이고 전두환은 계속 턱걸이로 육사도 턱걸이 200 뭐 몇십 명 중에 200 몇십 등에서 들어갔다. 그런데 보스 기질이 있는 거야. 나중에는 심지어 노태우가 전두환한테 존댓말하고 노태우는 반말하고 그랬다는 거야. 그런데 노태우가 대통령 되고 나서 국면이 확 바뀌는 거죠. 그렇죠. 심지어 그 와이프들 얘기 들으면 되게 재밌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런 게 그 있습니다. 황정민 씨는 정말 사실은 뭐 연기로만 보면은 1등인데 1등이죠. 자체로만 보면 1등이고. 워낙 잘하시는 분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딴 영화에서도 많이 받으면 되지. 정우성은 뭐랄까, 이걸로 안 받으면 못 받아. 정우성 받았어요, 이미. 형용사가 떠오르지 않아요. 뭐라 그러냐? 무슨 연기라고 해야 되지? 메소드 연기? 아니. 뭐 광란의 연기? 능글맞다라는 표현으로는 조금 부족한데. 뺀질뺀질한 거. 능청맞고. 하여튼 그런 연기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잘하죠. 진짜. 약간 영화 보고 저도 와이프랑 얘기한 것 중에 재밌었던 건 황정민의 어떤 연기가 가장 영화 속에서 만족스러웠냐 했을 때 와이프는 베테랑의 황정민이 서도철 형사였나요? 그때? 그때 황정민이 딱인 것 같다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게 약간 그 능글맞음이 베테랑의 서도철 형사의 그 비슷한 모습들이 좀 있고. 그러니까 나도 황정민 씨도 사실 최근에는 몰라 내가 짧은 식견으로 보기에는 약간 비슷한 결이 있다고. 그치, 비슷한 게.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 좀 식상해지는 식상해하는 느낌이 있었다. 그 느낌이 있었어. 그 들어와 그 신세계 그런 이후로. 능글 있잖아. 신세계. 능글 연기. 그러다 작년에 이제 시리즈 수리남? 거기에서 네. 약간 좀 또 악역을 좀 했었죠. 그렇죠. 맞아. 뭐, 빌런이나 히로나 다 잘하는 건 배우이죠. 예. 뭐, 김 PD는? 저는 황정민한테 주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그 달콤한 인생 음? 거기서 새끼 그거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악역이라고 보거든요. 달콤한 인생에 달콤한 무슨 인생이죠. 무슨 사장으로 나오잖아요. 칼스는. 예. 네. 그 그래서 아이스링크에서 죽잖아. 그래서 이병헌하고 마주하고 하잖아요. 이병헌 묶어놓고 뭐 죽이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거기. 네. 근데 어떤 측면에서 나는 주고 싶냐면 단지 외모가 전두환이라서가 아니라 저렇게 찌질하고 저렇게 지랄 맞고 저렇게 빙신 같은 새끼들이 나쁜 놈들이지 라는 부분에 있는 거죠. 그게 뭔가 뭐랄까 미화될 수도 있고 혹은 카리스마가 있으면 정말 카리스마를 확 부려가지고 있는 그렇게 영화를 장악해야 이 조직도 장악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일 수 있잖아.
근데 감독이 물론 전두환한테 실제로 그런 모습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히려 조금 더 이 부류를 반란군의 부류를 정말 내분이 심하고 정말 왔다 갔다 하고 심지어는 막 지들끼리 막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음껏 욕할 수 있는 아주 그쵸? 이런 정미 생긴 거야. 근데 그 정점이 황정민에도 있어. 아주 지랄 맞고 아주 빙신 같고 이런 측면을 연기를 안 해줬다면 뭔가 이 영화를 보면서 또 5시에 국가가 울릴 때 그 일어서는 장면이 좋았어요.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잖아. 그게 아니도록 만들어졌다. 이건 뭐 감독의 의도와 뭐 맞았겠지만. 근데 황정민이 되게 어떤 측면에서는 카리스마틱하게 나왔죠. 카리스마틱하지만 결국 욕바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했다. 아니 근데 요즘 또 이상한 반응이 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반응이에요? 그 덜 떨어진 애들이 지금 뭐 어우 전땅크 막 그 얘기하면서 빙신들은 그런 빙신들은 언제나 있어요. 뭐 그런 이렇게 얘기가 저는 그런 얘기가 나올 만하게 연출을 했다고 봐요. 그래요? 이번 영화에서. 네. 그런 게 느껴져? 그러니까 이걸 어떤 멋있게 측면에서 볼 수 보면 있는 그런 게 느껴져? 또 그런 애들도 그러니까 왜냐면 결단력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흐름이 승부사기들이 또 있대요. 있고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누가 봐도. 그거는 충분히 그럴 근데 수 있어요. 거기서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정말. 강심장이잖아요. 만약에 그게 실제 전두환의 황정민을 모습이었다면. 전두환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나는 오히려 충분히 다른 측면으로도 부각될 수 있는 그럼요. 것들을 예. 그러니까 눌러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형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정말 이 사람을 내가 이제는 맘 놓고 미워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부류는 언제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충분히 상식적이고 오독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 상식적이고 거라는 거죠. 아주 본론적인 걸로 따졌을 때 황정민이 그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이태신의 역할이 훨씬 더 빛났다. 네. 그 받침대의 역할이었다. 그러니까 확실한 악과 확실한 악이 또 존재하니 선과 그러니까 추격자의 김윤석과 하정우처럼 저도 확실히 이 영화에서는 황정민이 있으니 정우성도 있고 네, 그러면 3대2로 정우성이 이긴 걸로. 그렇긴 하다고 치고요. 두 번째는 특전사령관. 조연상은. 특전사령관이 그거잖아요. 정만식 배우. 만식형. 이게 왜 그러냐면 특전사령관이 잘했어. 자기 부하들이 말을 안 듣는 거야. 심지어는 자기한테 쳐들어왔어. 그렇죠. 이거 어떻게 연기하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근데 그게 담겨 있더라고. 정혜인은 어떻게 보셨어요? 정혜인은 그냥 잘생긴 걸로 봤어요. 나는 너무 잘생긴 걸로 봤어요. 너무 잘생겼더라고. 특전사령관 나중에 자살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의문사죠, 의문사.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은 절대 그럴 일이 없다. 그렇죠. 라고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등산하러 나가서 네. 몇 달이 뒤에 네. 목맨 채로 발견된 네. 산에서 네. 정병주 그 특전사령관. 여기서 이제 팔에 네. 총 맞고 예. 팔에 그 흉터 막 보여주는 그런 동영상도 있어요. 예, 그거 계속 그거 보여주면서 그 당시의 상황들을 설명하고 그때 예, 그런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정병주 사령관이 장태환 사령관한테 보낸 편지가 있어. 죽기 얼마 전에. 근데 그건 죽는 사람이 쓴 글이 아니야. 우리는 어떻게 해서 싸워야 되고. 그리고 웃기는 게 마지막에 이 편지는 소각하시오. 그러니까 소각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아직도 쫓기고 있는 거야. 뭔가 사람들이 보고 있고 당연하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장태환 사령관은 아들이 네, 그 가택연금을 몇 달 동안 당했는데 그 가택연금 당한 동안 되게 이제 열심히 또 공부해가지고 서울대를 갔대요. 공부 잘하는 아들 뭐 그런 대사 나오잖아요 영화에. 근데 그 아들이 이렇게 그냥 자살한 채 발견이 됐고, 그러니까 되게 비극적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걸 회고하면서 나는 그 아들을 잃고 나서 나와 내 아내는 모든 삶의 의미를 잃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또 그 김호랑 소령도 김호랑 소령의 아내가 그 원래 좀 시력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충격으로 완전히 시력을 잃었고 또 죽었다는 얘기를 처음에 얘기를 안 해줬대요. 그래서 남편이 왜 안 돌아오냐. 그러니까 뭐 작전 나갔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둘러대고 그랬대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나중에 어디서 이렇게 봉사하면서 무슨 단체 같은 데서 생활하다가 또 거기서 추락해가지고 사망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실족했다 그러는데 예. 그것도 좀 그것도 약간 의문사. 의문사죠. 예. 그런 그쵸. 이게 이제 비극에. 우리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찾아보면서 열리는 그 빡침의 신세계죠. 네. 네. 뭐 저기 지금 뭐 할 수 있는 게 없나? 그만하고 부관참시? 무관참시, 그치? 아니 그러니까 뭐 없어요? 자, 빡침은 별점 매기면서 네. 우리가 빡침을 좀 눌러주셔야 될 것 같고요. 형 네. 저기 좋은 영화를 노래 조금 더 편안한 노래 없어요? 없어. 영화를 좀 더 편안할 거. 그거 김영상 콘텐츠 꼭 보세요. 조금 힐링 됩니다.
좋은 영화를 찾아 방황하는 이 취할거들을 위한 유익한 안내서. 막무가내의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탑10. 무용보브로스 극장가다 97번째 서울의 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별점을 매겨볼 시간이군요. 네. 별점을 소개해주세요. 네, 별 5개. 너 어디 갔다 왔어? 갑자기 숨을 떡이고 그러세요. 어? 갑자기. 아, 좀 열받아서 그래요. 열받아서 별점하려니까 열받아서 그래요. 열받는구나. 아. 차과장님 좀 진정하시고. 네. 분노에 빡치면? 적금 깨서라도 꼭 보셔야 별 4개. 네, 혹시 누군가 들으시면서 좀 야한 생각을 하셨으니까 좀 진정하시고. 커피값 아껴서라도 보셔야 별 3개. 보셔도 좋고 안 보셔도 좋고 별 2개. 누가 밥 사주고 영화까지 보여준다면야 별 1. 이 영화 볼 돈으로 무용보 책 사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뭐 책 좀 사주시고요. 자, 진혁이부터. 저는 뭐 점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5점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꼭 보셔야. 나이스. 네, 이거는 뭐 영화적으로 다 떠나서 그냥 이거는 꼭 보셔야. 많이들 꼭 보셔야. 네. 네. 예, 해야 될 것 5점. 같고요. 예. 네.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역사 속 인물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그래도 제대로 좀 조명하거나 혹은 처음 조명받거나 상관없이 저는 오샥형이 중간중간 이런 근현대사 영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발언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역사 영화나 이렇게 할 때 영화적인 순기능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제 주변에 조금 그래도 20대 젊은 직원들하고도 이 서울의 봄에 관련해서 좀 대화를 나눠보니 이들조차 뭐 그냥 단순히 SNS의 어떤 뭐 챌린지건 이런 거 상관없이 이 영화를 보고 뭐 정말 분노 혹은 이 역사 속 이런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고 그 친구들도 사실 제가 유튜브에서 관련 영상 찾아보는 것만큼 다 찾아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거 되게 놀랐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저희가 뭐 꼬꼬무 얘기도 했지만 이 직원들끼리 모여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 이거 봐라 서로 보내주고. 이게 바로 순기능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거는 반드시 꼭 보셔야.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앞서 말씀드린 그 저의 눈물 포인트 3가지 중에 사실은 마지막 3번째인 엔딩 장면. 그때의 눈물은요. 저는 그 뒤로 이어지는 뒤로 이어지는. 아, 우는 거야? 엔딩 크레딧에 전선을 간다 군가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 노래가 끝날 때까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눈물을 몇 번을 훔쳤는지 몰라요. 분해서. 흐르고 닦고 흐르고 닦고 흐르고 닦고 분해서. 그래서 이거는 진짜 이 정도면 영화 보고 진짜 충분히 열받은 것 같은데. 전선을 간다 많이 불렀어? 군대에서? 많이 잘 부르죠. 안- 이거는 많이 많이 부르죠. 불러? 각주사는 안 부르지. 우리는 안 불렀어. 분산 깊은 곳 알겠고요. 적막한 산에. 아, 네. 꼭 보셔야. 네, 5.0 좀 만점에 나왔어요. 네. 그 흐르는 눈물 닦을 때 제두 씨는 옆에 앉아 있었고. 가만히 지켜주더라고요. 자리를. 보통의 부부와 굉장히 다른 반응이다. 혹은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저를 이렇게 감춰줬는지 모르겠지만 은폐하듯 잘 닦아냈어요. 네. 그 다음에 진욱이 옆에 앉은 쪽토리. 네, 저도 별점은? 5점이 뭐라고요, 아까? 꼭 보셔야 될 영화. 적금 깨서라도. 적금 깨서라도 요 영화는 적금 깨서라도 보셔야죠. 네. 네. 안 보신 분들 있다면 꼭 보시고 네. 후에 힐링 콘텐츠도 좀 찾아보시고. 지금 뭐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뭔가 불안 잠시 이런 거 뭔가 말고 어떻게 밸런스를 법적으로만 맞추고 없어. 싶어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뭐 이 도도한 역사가 언젠가 밸런스를 맞춰주겠죠. 네. 네, 5점이고요. 꼭 사이다 버전도 영화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네, 바람입니다. 마지막에 막 그 히틀러 막 그 화염 방사기로 막 불살라 버리고 이런 것처럼. 그렇게. 네? 그 버스터즈 마지막에 딱 살짝 그렇잖아요. 기대했어. 마지막에 장태환이 딱 근데 진압하고. 우리나라의 문화 환경은 아직 아니죠. 네. 네. 간단하게 별 5개가 2번 나왔고요. 네. 추가장. 저는 계속 이제 떠오르는 게 그 왜 맹자가 얘기했다는 4단의 수호지심. 수호지심. 네. 참 저는 부관참시. 수호지심이라는 말이 이제 결국에는 부끄러움을 알고
악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인데 정우성이 마지막에 그런 데서 하잖아요. 너는 군인으로서도 자격이 없고 인간으로서도 자격이 없다. 근데 진짜 저 수호지심이 없는 자들이 힘을 갖게 됐을 때 이게 정말 참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치.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쵸. 예,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나는 일들이 벌어지고 근데 이게 약간 수호지심 없는 사람들의 총량의 법칙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 보면 꼭 있어. 있겠지. 그리고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계속 떠오르는 게 제가 이제 봤던 그 꼬꼬무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뭐냐면 중요한 거야, 그- 꼬꼬무도. 그 핵심 인사들 있죠. 그 12.12의 그 하나회의 핵심 인사들이 하나같이 이제 그 실제 영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진술하는 그 청문회나 이런 데서 그렇죠. 네. 하나같이 다 너무나 뻔뻔한 표정으로 그렇죠. 뭐가 문제야. 우리 잘 했고 우리는 이런 구국의 일념으로 했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한 일말의 부끄러움과 그게 느껴지지 않아요. 다 확신범들이에요. 네. 그치. 난 요즘에 일국의 장관도 막 생각나, 그런 거 보면. 예. 그 마지막 씬이 음. 진짜 분노 게이지를 그냥 극대화하는 것 같아요. 그 하나의 사진? 실제 단체 사진 나오면서 그렇죠. 바뀌면서 이렇게 뭐 해먹었다 하나씩 찍어주잖아요. 아, 그거 보면서 진짜 뒤집어지더라고. 마지막에. 국방부 장관 뭐 어쩌고 뭐 진짜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야. 아직도 그런 나라예요. 그렇죠. 예, 지금 이제 군부에서 뭐 또 다른 세력으로 옮겨갔을 뿐이지 아직도 해먹는 놈들이 다 계속 그렇게 해먹고 있고. 그렇죠. 예, 이거는 어쩔 수 뭐, 없지 뭐. 예, 뭐 진영을 가리지 않고 지금 그런 수호지심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이 권력과 가까이에 붙어 있고 그런 게 참 좀 슬프고 좀 안타까웠어요. 근데 우리 이렇게 슬프고 안타까워하는 이런 애달픈 마음들이 모이면 조금씩 세상이 변해가지 않을까요? 이제 그 더 이상 그런 거를 용납하지 않는 대중들의 민중의 힘이 생기면 생기죠. 예. 근데 나는 참 답답할 때가 있거든. 이게 너무나 명백하게 이거는 지금 저 사람이 부끄러워해야 할 상황인데 그거를 누군가는 막 지지하고 막 거기에 힘을 실어주고 그걸 비판하는 사람들을 도리어 저격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지만 이게 조금씩 더 이런 마음들이 모이고 이런 생각들이 모이면 이게 순방향으로 그럼요. 결국엔 가지 않을까. 이 맞습니다. 역사가 그렇게 왔지요. 역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지 않을까. 저 왼쪽에서 예. 오른쪽으로 그럴 수 왔지요. 있습니다. 그 단체 사진을 교과서에 좀 실어주면 안 되나? 그거 뭐 있나? 교과서 같은 데 나오지 않나? 아, 있어요? 모르겠어요. 심지어 그거 샴페인 터트리는 거 있잖아. 예, 그 영상. 전두환이 샴페인 예. 터트리는 거 있어요. 12.12 성공하고 나서. 예. 그게 만약 이 비디오 사람들 나왔어? 말대로 연행했으면 연행하고 무슨 샴페인을 터트려. 자기네가 쿠데타 성공했다고 터트리는 거지. 그거 보면은 좀 진짜 분노 게이지. 아, 나 이거 정말 보기 싫은데 이번에 딱 봤네, 이거 영화를. 아,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이 영화가 진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우리 사회에 좀 깨달음을 주는, 그쵸. 던져주는 어떤 뭔가 큰 화두를 던져주는. 그러니까 겉으로는 사람들이 다 말은 안 하지만 이 영화를 보면서 진짜 우리가 이런 거에 놀아나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이게 없는 사실이 아니고 그런 어떤 깨달음을 이제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죠. 이제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야겠다. 우리가 힘을 길러야겠다라는 어떤 맞아요. 지금 평점 얘기 안 하신 거죠? 우병 아직 얘기 안 했죠? 네. 저는 4.8점. 4.8나군요. 뭐 최 과장님 뭐 잠깐 뭐 얘기하면서 좀 거들자면 내 마음속 각자의 영화를 본 후 내 마음속에 영호충을 다 한 명씩 세워주고 5점 줘야죠. 뭔 소리야. 이게 오성회로부터 출발했는데 5점. 별 5개. 야, 오성이 내 동생이야. 자, 김 PD. 80년의 그 암울함을 뒤집어 엎으려고 엄청난 노력들을 했죠. 그게 대표적으로 5.18이고 87년이고 그리고 나서 김영삼 대통령이 92년에 집권하고 97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하고 그리고 또 파란의 이명박근혜를 지나서 또 문재인을 지나서 우리가 여기 와 있죠. 그 중간에 가장 큰 아주 드라마틱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박근혜를 탄핵시킨 촛불이 있겠죠. 이 사건에 가장 반대되는 정점이 현재로서는 그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영화를 통해서 정말로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다면 저희 어머니가 해주신 말씀이 있지 않을까. 네. 이 영화를 보고서 우리 어머니께서 감상평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걸 함께 들어보면서 네. 카타르시스를 느껴보시는 게 어떨까. 우리 어머니가 욕을 잘하세요. 그 어머니 말씀 여기다 넣을까요? 여기 넣으려고 내가 준비했어요. 지금 형 직접 넣으시려고. 준비하려고, 아니, 그러니까 일단 우리 같이 듣고, 아, 그래요? 이 음성은 따로 넣어주시면 되겠고. 자, 이분을 잘 들어볼게요.
엄마 인사하세요. 누구한테 청취자들한테 인사하세요. 어떻게 우리 이거. 겸타원님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겸타원님들께. 아 싫어. 그러면 그 영화 어떻게 봤는지 말씀해 주세요. 재밌었어요? 어땠어요? 아, 재미는 있었는데 나쁜 놈 새끼. 나쁜 놈 새끼들이 나쁜 놈 새끼들이잖아. 나쁜 사람들이야 진짜. 나쁜 사람들이요? 나라를 생각한 놈들이 그렇게 싸우고 달리면 어떡해요. 나빠 진짜. 그 정우성 어땠어? 정우성 정우성이 저 국가를 지킨 사람이지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이? 예. 전두관이. 전두환은 국가를 말아먹으려는 놈이야. 지 출세를 위해서 다 말아먹으려고. 그럼 안 돼? 안 되지. 지 출세를 위해서 그냥 백성을 그렇게 서기하고 나쁜 놈이지. 어디가 제일 재밌었어? 영화가 어디쯤 가면 제일 재밌어? 어디쯤? 재미는 모르고 너무 나쁜 짓만 하는 게 나쁜 것만 봤지 뭔 재미가 있어. 재미없어. 영화 재미없었어 그럼? 재미가 뭐 있어. 이제 나쁜 짓만 하고 보고. 영화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막 그런 게 있잖아. 아주 재밌고 쫄깃쫄깃하고 이런 데 있잖아. 오늘 어디가 제일 재밌었어? 그 정우성이가 저기 나라를 살리려고 애쓰는 거. 쓰는 거? 어디서 특히? 그래서 다리 위에서랑 다리 위에서 그리고 또 군대 이끄는 거랑 다 자기가 죽을 각오를 하고 했잖아. 이 전두환이는 지가 창탈하는 것이고 모르겠어. 모르겠어? 거기는 봤는 그 재미없죠. 시절을 살았는데 엄마가 응? 그 시절에 감사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다 듣고 그 시절에 장사한 사람들 하나도 몰랐어 그런 거. 왜 몰랐어?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했다면 잡혀간디. 어떻게 잡혀가? 전두환한테 잡혀가서 3,000교육대 가는데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한마디로 잘못하면 막 잡혀갔어. 그럼 그때는 다 잡혀갔어. 그 술집에서 남자들 이야기하다가 다 잡혀간 사람들 많잖아. 그땐 그랬어. 청취자들한테 인사해. 뭐라고 인사해. 안녕하세요, 겸타원입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이거. 빨리. 아 싫어. 싫다고 내가 얘기해주겠어. 참고로 저희 어머니 호가 겸타원입니다. 겸손할 겸자를 써서 타원은 이제 타원. 이렇게 약간 구름 같은 섬을 얘기하는 게 이제 타원인데 호가 이게 있으시구나. 원불교 호입니다. 그래서 받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평생에 어떻게 보면 소시민으로 살다가 장사하는 안악내로 살다가 느꼈던 그 시절에 대한 이야기 그대로인 거라서 이게 가장 제가 어떻게 보면 생생한 감상평 아닐까 생각을 해보면서요. 저는 네. 5.0 드리겠습니다. 어이구, 이렇게 만점이. 5점 줘야지. 다 봐야지 이거. 욕하면서 욕 어따 그래서 해야지. 그렇군요. 저는 뭐 영화적으로만 봐서요. 저는 4.3 드리겠습니다. 네. 뭐 정말 적금 깨서라도 봐야 되는 영화고 지금 또 젊은 세대들은 꼭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스토리를 뭐 알고 있었고 그래서 다시 이걸 또 보기 싫은 거 화만 날 텐데 왜 보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다가 느낀 건 뭐냐면 민주주의라는 게 그렇죠. 우리 현대사에서도 아주 비근한 예로 4.19 혁명을 일으켰는데 그것도 군인이 나타나가지고 박정희가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5.16 호로록 해가지고 호로록? 독재자가 됐잖아요. 그쵸. 이 사람을 또 그 2인자가 김재규가 암살했는데 죽였는데 또 뻐꺼가 나타나 뻐꺼. 저기 뻐꺼 맞아. 네, 뻐꺼 본인은 나타나가지고 또 해먹고 나중에 자기 임기도 7년으로 쫙 해가지고 단임제를 뭐 하긴 했는데 마지막에 또 법 고치려다가 호원 철폐 뭐 이래가지고 우리가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민주화가 돼서 직선제를 했는데 그 또 직선제를 했는데 또 된 거야. 바로 친구. 응? 여기 나오는 그 친구. 그 뻐꺼 친구가 또 되고. 본인은 또 하고. 예. 그러다가 또 독재자의 딸이 또 돼가지고 탄핵을 했는데. 또 이렇게. 민- 아주 그냥 검찰. 그런데 이게 항상 그 혁명과 반동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계속 되풀이되는 거죠. 우리 프랑스 그 혁명 멋있게 했잖아요. 왕 목 딱 자르고. 그 다음에 또 나폴레옹 같은 놈이 나타나고. 그렇죠. 그래서 다시 또 왕 생기고. 나중에 나폴레옹 뭐 조카까지 황제하고 뭐. 또 혁명해서 또 죽이고. 그렇게 엄청, 그래서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사는 아주 희한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게 비합리적이고 굉장히 느리고
답답해요. 답답하고. 민주주의는 답답합니다. 지금 유럽들 그렇게 몇백 년 동안 민주주의 했는데 또 진짜 아주 극우들 그냥 설치고. 이민자 좀 들어온다고 그거 막자고 그렇게 극우 히틀러 찬양하고 이런 애들이 다시 또 막 이렇게 됩니다. 민주주의가 이런 거고 미국도 보세요. 예? 또 이제 트럼프 막 또 한다 그러고. 저희 두 분 그냥 개인 방송 뭐 하나 하시죠? 역사. 자, 오늘은 또 우리도 앞으로도 아마 민주주의는 그렇게 갈 텐데 나는 근데 우리 대한민국 한국 사람들한테는 그런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 없는 그런 지인 유전자가 있다고 봅니다. 되게 다이나믹하면서도 반골 기질이 있어. 그거 못 참고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저희 한심한 저런 아까 최 과장이랑 다 얘기했던 그 한심하고 무능한 인간들이 권력을 잡고 막 이랬을 때도 우리 민중들은 가만히 안 있었거든. 그렇죠. 그런 피가 있어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또 그런 놈들이 나타나지만 우리는 그거 이겨내거든. 나는 그래서 난 이 도도한 역사의 물결이 대한민국은 좀 더 다이나믹하게 우리가 후진국에 선진국 된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도 굉장히 많은 걸 잃었어요, 사실. 지금 뭐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렇죠. 그래서 저는 되게 희망을 받고 내가 이거 쳐다보기 싫은 과거였지만 이렇게 보고 또 빡치지만 그나마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 그래서 사회 현상으로서는 굉장히 예. 희망차잖아. 그래서 10년 전 변호인과 그쵸. 촛불도 생각이 났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때 변호인 촛불 세월호 뭐 이랬는데 10년 지나서 또 서울의 봄, 이태원 뭐 이런 것들이 또 겹쳐지면서 그렇게요. 내년이 또 서울의 봄이 되겠고. 뭐 하여튼 그런 다이나믹한 우리의 근대사, 현대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기 근데 오샥형 얘기하는데 김PD형 마이크를 계속 들고 계세요. 또 해줘야 되잖아. 또 겐생이 다른 게 아니라 겐세이는 도움을 줬구만. 두 분이 같이 얘기한 거 같아요. 내가 처음으로 널 도와준 거야 지금. 진짜 또 친구네요. 내가? PD가 어. 잘 맞춰줬어. 친구라고 진짜 내가? 친구란 이런 모습인 거죠. 친구. 이게 야, 진짜 친구인 거지. 이러다가 또 나눠 먹는 거야. 이러다가 또 정권 나눠 먹고 막 배신 때리고. 나 막 전두환 제 노태우? 확 그냥 내가 먼저 할게. 웃기는 소리 하고. 저 시간, 예, 저는 그래서 제가 몇 점 드렸어요? 4.3점이요? 0.25 드리겠습니다. 4.5 하겠습니다. 갑자기 올렸어. 네. 또로 이래서 2점 올랐어. 예, 아니, 생각해보니까 4.5는 줘야 될 것 4.5 같아요. 줘야지 당연히. 변호인도 그렇게 했는데. 그치. 예. 근데 쳐다보기는 싫다. 다시 보기 싫은 영화입니다, 아주. 영화적으로도 괜찮은 영화죠? 예, 아주 스릴감 있게 잘 쫄깃쫄깃하고 만들었어요. 아주. 사실은 뭐 또 후토크 같지만 저기 전화를 통해서 이렇게 스릴 있는 장면들이 넘치셨나. 그 당시로서는 전화가 그렇죠. 최첨단 네. 통신기기죠. 지금은 막 문자 날리고 있겠지. 네, 좌우지간 합산을 해주세요. 좀 영화 얘기 더 하면 안 돼? 하지 마, 이제. 전화 얘기 하다 보니까 이제 하고 싶은 그만하자, 말도 이제. 그만 좀 빡치자. 아, 네, 점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0, 5.0, 4.8, 5.0, 4.5점, 0.2점이 올라가는 바람에 5명 나눴더니 4.86 올려서 4.9점 되겠습니다. 4.86이 나왔어. 네, 오샥형이 0.2점을 올리면서 4.9로 네. 한올림 안착하게 되었습니다. 4.5는 거의 뭐 만점이네요. 만점이죠. 네, 축하드리고요. 뻐꺼 형. 뻐꺼에게 축하를 해야 되나? 부관 참시. 네, 부관 참시도 하고. 그거 할 거예요. 이게 형식적으로라도 다 하게 될 거야. 살아있을 때 또. 다 역사가 하게 된다. 살아있을 때 한 대를 더 때려. 역사가 한다, 역사가. 응? 좌우지간, 민중히 예, 하고. 분노 게이지는 올라가지만 그래도 우리 역사 들여다봤고요. 네, 4.9점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아, 높은 아주 점수입니다. 분노 게이지로 인해서 튼튼한 심장 운동을 하고 있는. 오늘 음악은 아까 그거 뭐라고? 전선을 간다요? 전선을 간다? 높은 산 깊은 곳. 야, 그거, 야, 니네, 적막한. 야, 니네 육군 병장들 셋이 쭉 서가지고 한번 불러. 야, 그게 나쁜 짓이야. 뭐가 나쁜 짓이야? 육군 병장들을 왜 거기 붙여갖고 그런 노래를 시키고 조용히 해, 진짜 카투사. 나쁜 너희 미군 앞잡이. 미군 앞잡이라도 민주주의적 미군이야. 독재자가 시키면 해야죠. 그거 우리 구령 넣어야죠. 한번 넣어서 한번. 해군 중에 군가다. 군가는 전선을 간다. 전선을 간다. 하나, 둘, 셋, 넷. 높은 산 깊은 곳 적막한 산하 눈 내린 전선을 기억한다잉? 우리는 간다. 막무가내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 보겠다.